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망컷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49번째 수다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장목단님의 소설 도둑들입니다. 추천해서 들어온 작품이죠? 네. 용화님이 리케를 주셨는데 네. 뀨뀨님도 네. 뀨뀨님 맞겠지. 최애작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게 원래 있던 작품이요? 소장하고 계셨어요? 네. 아, 그 원래 유명한 작품이네요. 장목단님이니까. 그쵸. 그죠? 작가님 이름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임드. 저희 한번 방송하긴 했었어요. 아, 한번 언급된 작품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네. 단편으로 소개를 했었고 네. 28의 28의 섹시 산타 카리스마라고 네, 작품, 기억납니다. 네, 고 작가님이시고 그때 작가님 소개를 따로 안 했었는데 2007년 이제 미국의 보통 10대 소년들이라는 제목의 2014를 쓰셨었고 미국의 10대 보통 소년들은 2014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고 항상 3권짜리. 네, 이건 모르겠네. 2008년 아닐까요? 2008일 수 있겠죠? 2008일 것 같아. 2008에서 2010년 해가지고 세권 네, 남겨 내시고. 그랬던 것 같고 네, 다음 그다음에 작품. 워크노터가 세 번째 개인지고 2010년 네. 10월에 내셨었는데 2011년 7월 네, 완결? 네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할 도둑들 네. 이게 첫 한국 배경 현대물이시고 2012년에서 2016년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둑들 쓰시고 BDSM 소재로 연재를 조금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다 갑자기 연중되시고는 상업으로 가신 네, 거지. 그러고 구간 이복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에 섹시 산타 카리스마 네. 그거 이제 상업작 단편 네. 내셨었고 10대 소녀는 이게 미자라서 이북이 안 나오나 싶기는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동인지야 동인지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거라서. 근데 요즘은 아처법 때문에. 그쵸. 큰일 어렵고 나요. 상사몽은 할 법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다들 굳이- 구하기 힘든 작품이군요. 굳이 내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 이미 충분히 보셨다. 그쵸. 상사몽은 근데 진짜 책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는 잘안 세계관이랑 공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네. 정신병자 공인데 아, 정병공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과거 이야기가 좀 많이 복잡해서 그래서 저는 엔간하면 지금 나온 이북으로 나온 뭐 워커노터나 도둑들도 다 종이책으로 좀 내주셨으면 하는데 냈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도둑들은 4권짜리고 제가 대본을 많이 줄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네. 줄은 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방송을 좀 많이 쪼갤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 갈게요. 네. 키워드는 현대물, 리맨물, 기업물, 재벌물, 시리어스물. 오. 심각하긴 한데 네. 완전 땅파진 않고 적당히. 적당해요. 피펜은 아니니까. 네. 네. 제목은 도둑돌이지만 오션스 11 같은 거 아니고요. 그런 생각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내의 도둑. 기업 산업. 사기? 저 처음에 보는데 네. 1권을 읽으면서 이걸 왜 도둑들 재물. 그렇구나 이러면서 봤어요. 아, 아무튼 그런 거고요. 소장봉 광고에서 본 신호분 거대 권력의 중심 속에서 범상치 않게 자라온 재벌 3세 강주환과 중산층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중소기업 사장 하선우. 태생부터 사고 생활 방식이 모두 다른 그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탐욕하며 버려지는 이야기. 중소기업 사장도 부자 아닌가? 그쵸. 부자인데 그 남자면 기업이 이미 기업을 만들면서 빚졌던 걸 다 갚고 그런 네. 상태가 아니라 네. 빚을 계속 지고 있는 빚이 늘어나는 상태. 아, 부도위기. 아, 아무튼 위험하네요. 이게 신호비고요. 네. 읽어보시거나 이걸 들으시면은 대충 왜 도둑들인지 감이 오시리라 생각되고
전작들처럼 마냥 심각하진 않고 그러네. 워크모터도 진지진지하지. 영랑함을 10% 정도 끼얹은 실험 넣은 아메리카노 같은 소설이라고. 그렇구나. 괜찮은 비율. 10%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요? 여기서 명랑한 거 솔직히 수도 명랑한 척 하는데 명랑하지 않아서. 슬픈. 명랑하게 기준이 다르다. 명랑은 한데 미묘해요. 현실 피폐. 전 약간 미묘해. 작품보다는 명랑한가 보죠. 명랑함을 10은 아니고 7에서 5% 정도로 하죠. 저도 시럽이 그런 좀 거죠. 덜 들어갔구나. 95% 카카오 맛. 아주 달달하지 않았어. 먹을 수는 달달함을 있다. 느끼기 전에 섭섭하다. 주인수인 하선우는 31세고요. 네. 5년차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전문 기업인. 와, 뭐지, 어렵다. 이게 재밌는데 네. 쭉쭉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업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미치겠어. NNG의 사장. 31세 사장이야? 그쵸. 그리고 심지어 5년차예요. 배터리 쪽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되게 유망주예요. 그쵸. 아버지는 의사고 네. 형도 3명 있는데 다 의사예요. 아, 저런. 근데 유전자의 기적으로 가족 중에서 이제 제일 키 크고 미형으로 태어났어요. 나머지 몰빵. 가족들은 수한테 다 몰빵입니다. 알았어요. 그쵸. 공의 묘사에 의하면 잘생겼지만 개성이 강한 얼굴이고 네. 인중과 턱이 짧아 동안에 네. 콧대가 평균보다 조금 더 길고 높고 콧대가 길면 곤란한데. 저도 살짝 지금 길면 안 약간 여기서 턱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짧은데. 여기서 시작됐다는 얘기 아닐까? 미간 위쪽에서 아, 미간이 짧고. 동안이려면 코가 길면 좀 곤란한데 그러게. 좀 더 시작점이 위인 걸로 합시다. 네. 왜 합의를 이게 해? 길면 좀 무섭다고. 그러니까. 여기 짧은데 이게 길면 좀 코가 무섭지 않아요? 길면 가망자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들창코가 아닌 걸로. 네.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큰 눈을 가지고 있고 네. 입술은 일자에 약간 고집스러움이 깃들어 있다고 앙다문 묘사돼 입이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제3자의 시선에서는 이제 피부가 창백하고 새하얗고. 네. 그리고 이제 눈꼬리가 올라간 큰 눈에 밝은 색의 눈동자, 자세가 이게 공돌이라서 좀 꾸부정하답니다. 아. 근데 곧지 키도 않대요. 크고 막 그렇다 그러지 않았어요? 키는 평균보다 큰데 네. 영구직이라 계속 꾸부정하니까 살짝 이제 너도 느낌 나고. 그 시력이 안 거북목 구분 등 아. 라운드 숄더. 속상해. 그리고 안경 시력이 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시력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앞을 잘 못 보나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눈은 제대로 달려있어. 어쨌든 집이 다 의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사 집안. 얘가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원래는 집안에서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된다. 의사가 너의 해야 길. 성공한 삶. 막내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넷째. 넷째인데 다 그렇게 그 삶이 당연한 삶으로 여겨져요. 근데 얘가 이제 심장 수술해서 죽고 살아났대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의 길을 안 걷고 중학교 때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 알바를 재미로 하다가 고등학교 때 취미생활로 친구들과 IT 제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해서 배포를 하고 네. 대학교 때는 산학협력기관에서 일하는 선배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아 용돈을 벌고 그리고 25세 조기 졸업해서 대학 선배인 이석과 함께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허가 되게 많아요. 개인 네. 특허가 많고 키워드는 개이수, 강수, 미인수, 공돌이수, 하청업체 사장수, 너드수, 능력수, 강단위수, 솔직수입니다. 왠지 호쾌한 캐릭터네요. 호쾌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든데 정말 있잖아. 정말 너드예요. 이게. 진짜 너드였어. 약간 현실을 약간 모르는 느낌이 있어. 초반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직도. 공이랑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가 갑자기 좋아하는 일에 빠져도. 분야로 빠지면 아. 삼천포로 흘러가다가 그런 식이더라고요. 수는 연구실 밖에서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을 잘 안 해요. 창백하겠네요. 그쵸. 창백한 이유가 있어. 해를 못 본다고. 사업적인 활동은 이석이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수가 외모가 준수하고 네. 호감형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오거나 홍보를 해야 할 때는 네. 이제 이석이 수를 끌고 나가서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얼굴 마담이요? 얼굴 마담을 시키죠. 어쨌든 얘가 개발자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의 동업자인 이석은 수재들이 모인다는 성일공과대학에서 자기가 수재가 아님을 깨닫고 내가 천재가 아니었어. 네. 그래서 CEO 성공 신화에 도취되어 재테크에 눈을 뜨고 이제 좋은 사람인데. 나름 제가 원하는 삶.
그래서 후배인 수와 둘이 벤처를 차렸어요. 네. 네, 열심히 사는 거지. 다른 나는 천재가 될 수 없으니 다른 천재들의 능력을 내가 써먹어서 뽑아먹겠다. 그 사람도 좋고 나도, 나도 좋고, 좋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둘이 같이 자취도 했었고, 네. 이석은 개똥 철학으로 술을 구슬리고, 아 그래요? 넘어갔군요. 살짝 꼰대 같기도. 꼰대끼도 있고.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수는 이제 얘가 막내기도 하고 이래서 이석을 이제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해요. 네. 진짜 좋은 형이었구나.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사로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영업을 위해서 홍콩 전자부품 박람회에 가는데 수도 네. 끌려가요. 네. 하지만 부은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네. 별로 좋지 않았죠. 아 저런. 부스도 초라했고, 이게 그 대기업 사이에 부스가 껴있으니까 더 부각된 초라했어요. 거죠. 네. 초라함이. 마소 옆에 있었나요? 엘텍이랑 안신이라는 이제 1, 2 네. 그룹 사이에 껴있는데 이제 현대로 치면은 LG와 삼성과 LG 사이에. 아, 껴있었죠. 그것도 그들의 주력 상품들 사이에. 국내 기업 사이에 껴있었구나. 그쵸. 걔네는 이제 시제품 같은 걸로 해서 삐까뻔쩍하게 돼 있는데, 얘는 배터리니까, 배터리 시제품 요런 거만 이렇게 조그맣게 있으니까. 네. 아, 그래도 어떤 배터리 건지 되게 중요한 건데. 상상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지. 그래서 이제 수네 회사가 엘텍의 하청을 받는 회사 중 하나긴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추가 계약 연장 마감이 이제 다가와서 좀 초조한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약 연장을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위기였죠. 어떻게 보면. 위약금이 걸려 있었나? 대출이 위험하죠. 근데 수는 영업이나 이런 업무는 별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쵸, 개발자인데. 그쵸. 연구만 연구. 하고 싶고. 지가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 수 있나. 그럼 어쨌든 사정인가. 그러라고 이사님이 있는 건데? 그렇긴 라고. 하지만 네. 네. 어쨌든 책임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라서 괜히 이제 엘텍에 약간 분노가 있는 상태예요. 이상한 분노네요. 왜요? 저기는 막 되게 깐깐하죠. 원래 대기업이랑 일하면 깐깐하게 하죠. 이게 쟤네는 돈도 많고 잘 되고 자기네는 잘 안 되고 있고. 아니야,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네, 어쨌든 약간 열등감도 있고 네. 그 그냥 속상했나 봐요. 전무이사인 강주환도 떠올리는데 얘가 0이고 34세, 재벌 3세, 두 쌍둥이 아빠. 뭐야. 하지만 사별한 상태입니다. 네, 전부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었고요. 그래도 애기 아빠야. 처음 봐요. 우리 이때까지 한 거에서는 애기 아빠가 한 번도 안 나왔나? 결혼한 사람 있었는데 애기 아빠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중간에 결혼해서 애를 낳은 적이 있어요. 뭐였지? 황제공이고 황절공이겠지 뭐. 깨진 거울이었나? 아, 거기서 아, 애기가 맞아, 한 번 맞아. 나왔었죠. 거기도 쌍둥이였다. 거기 쌍둥이였어요? 깨진 거울이 또 여기는 남녀 쌍둥이입니다. 네. 아, 귀엽겠다. 여동생은 사업을 저쪽 말아먹고, 공의 여동생이요? 네, 지금 거의 이제 자천 같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 있고, 시집이나 가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시집은 시집도 가 있다. 가 있습니다. 아, 남편도 멍청이였다. 안타깝다. 그리고 남동생은 이제 계열사가 아니고 적당히 눈밖에 나지 않게 호텔이나 이런 걸 굴리는 중이에요. 괜찮죠? 광고에 의하면 겉으론 신사적이나 안으론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울러 뒤엎은 흑막 속에 살아온 인물이라고 써 있었어요. 없어져야 할 인물이에요. 권태로운 동시에 중물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이라고 하고 네. 타인의 고통을 관심하고 공감하지 않으며 네.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네. 써 있었고요. 소시오패스요. 네. 돌싱이지만 복싱으로 단련된 탄탄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하지만 이 소설에서 복싱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요? 절대 복싱 따위 하지 않아. 복싱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헬스 하지 않았어요? 집에 헬스 그게 있었는데 둘이 헬스 하는 거 그랬을 것 나왔어. 같아. 복싱을 했었죠. 키워드는 재벌공, 연상공, 돌싱공, 사별액공, 냉혈공, 존댓말공, 솔직공, 계략공, 복극공, 능력공입니다. 냉혈한데 솔직한데 복극공이야. 냉혈하고 존댓말해. 정말 말을 막 뱉는 거겠죠. 무서운 사람이다. 솔직한데. 어쨌든 쓰는 공한테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네. 피해의식이죠. 네. 그쵸. 열등감을 느꼈고. 네. 돈에 풀풀나고 우월해 보이는 엘텍에 비해서 네. 자신은 너무 비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이 임원이 되면서 뒷돈도 안 통하게 됐어요. 아, 좋네요. 네, 그런 애들 다 잘랐대요.
그래서 이제 로비도 안 되니까 네. 뭐 이 이런 계약 상태. 연장을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네, 머리만 아픈 거죠. 돈도 먹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고. 그래서 그 공이 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이 거기 오길 연맹이구나. 기다리면서. 거기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현실 도피로 화장실로 가서 숨죽여서 재수없다라고 중얼거렸는데 옆에 야. 근데 옆에 공이 서서 수의 목줄에 걸린 명찰을 보고 있었죠. 진짜 화장실에서.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수는 이제 깜짝 놀라서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 큰일 있겠냐 싶긴 했어요. 왜냐면 그냥 재수없다 그랬는데 이게 목적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괜히 찔렸죠. 네. 그래서 시제품을 만지작거리면서 네. 꼼지락거리고 홍보해야 있었는데 되는데 바보야. 홍보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대기업 거에 다들 시선이 끌려 있었기 때문에 네. 수가 그러고 있는데 공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바로 옆에 있었어? 부스. 예, 부스가 가까워서 부스에 있었기 때문에. 공이 갑자기 NNG 부스로 오더니 네. 협력 프로젝트 건을 묻고 죄송해요라고 해요. 수는 이제 막 찔리는 상황이지만 설명을 했고 네. 그걸 이제 기자들이 찍어왔습니다. 오. NNG 직원들이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네. 괜히 이제 설레발 쳤구나. 아무것도 된 게 없지만 맞아. 기분이 바보들아. 업돼서 쇼핑을 하고 미쳤어. 쇼핑을 했다고? 물론 명품을 사진 않았어요. 홍콩이니까 아주 돈이 신났구만. 짝퉁도 짝퉁도 실패했어요. 못했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엘텍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엘텍 그 회사의 구조가 엘텍 지분을 갖고 있으면 네. 자동으로 엘텍 전자도 먹는 구조로 돼 있었대요. 아.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중에서 공이 엘텍 전자의 지분을 공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엘텍 전자에 전무로 온 거 보면 네. 걔가 차기 회장으로 제일 유력하다란 예측이었어요. 제드래곤이죠. 풍문이 있었군요. 저 사람이 차기 회장이래라는 소문이 돌고 있군요. 네. 회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형제 중에 제일 멀쩡했어요. 매력이 있어. 그리고 그 홍콩 박람회 다음 날 바로 수와 공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오. 주변에서 반응이 열렬한 거예요. 수한테. 네. 수의 주변에서. 네. 심지어 그걸 본 어머니가 기자한테 직접 원본 사진을 받아서 진짜. 출력해서 코팅까지 해서 가져와요. 이 엄마 뭐지? 극성인 거죠. 치맛바람을 주체할 수 없는 어머님인 좀 거죠. 정자동에서 유명하대요. 정자동이요? 네, 정자동 나와요. 여기. 정자에 사세요? 정자 아파트 단지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빙언하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에텍전자 경진대회라고 협력업체 상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이석 대표가 대만 업체랑 거래 문제 때문에 수한테 대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가서 박수치고 밥만 먹고 오면 된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이야. 그래서 다음날 행사장에 갔어요. 근데 이날은 시작부터 망한 거죠. 왜요? 왜냐면 급하게 양복을 준비하면서 가져온 구두가 형 거라가지고 네. 사이즈가 안 맞아. 왜지? 수가 좀 발이 작아요. 발만 작았어요? 응, 발 잡고 칼발. 그래가지고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진짜 못 걷는데. 늦게 간 거야. 심지어. 늦었구만. 엄청 늦은 건 아닌데 이미 착석할 사람은 다 착석을 한 상태예요. 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단상 앞 테이블에만 있는 거예요. 맨 앞 네. 테이블. 수가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산업체 복무 중에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지만 악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네. 연부장이라는 연부장이었던 되게 짠 느낌 난다. 소금 냄새 나죠. 네. 지금은 갑자기 염사장. 확 소금 느낌 난다. 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때 군인인 수에게 고3 아들의 과학과 수학관에 미친놈이네. 강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니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여기. 그리고 다행히 빈자리를 찾아서 껴서 앉게 돼요. 아무튼 염사장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여기, 다행인 야, 건가?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맡았는데, 이러면서. 그래. 불러줘요. 아무튼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앉아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같이 앉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수는 자기가 너무 작은 존재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돼요. 너무 무섭죠. 그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 어차피 아저씨들 사이에서. 쫄본데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쨌든 그래서 집이나 회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베에서 공과 임원들 무리가 네. 내리는 거죠. 근데 한 누리로 다니는구나. 설상가상 큰 구두 때문에 자빠지고 아이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이 쏟아지는데 어머니가 친절하게 껴 넣어둔 기사 사진 코팅한 왜? 것까지 왜 너나? 집에 걸어놓지 차라리.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 뭐야? 아무튼 그렇게 널브러지면서 진짜 그걸 특이한- 공이 네. 한 장 한 장 주워주며 네. 봤죠.
너무 소름 돋지 이때 않나?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그러니까 민망했어. 얘는 왜 내 이게 제일 사진을 부끄러워. 이거 이상으로 부끄러운 건 딱히 안 나온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어, 다행이네요. 다행히. 와. 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첫인상부터 정점을 망해버렸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네. 인사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네. 공이 일정을 미루고 지금 수의 사업체를 왜요? 사찰하고 싶다고 너 해요. 왜 사찰이야? 시찰도 아니고. 진짜 이거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 회사가 갑자기 예정에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불쑥? 아무튼 행사장인 서초동에서 공장인 일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사한테 가고 있다고 보내니까 네. 이사도 뻥치시네라고 반사할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무등금이었죠? 네. 이런 건 상도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도 감이 안 오는 거죠. 얘가 왜 갑자기 우리 업체를 사찰한다고? 맞아. 그리고 나름 대표인데 그러니까. 일정이 꽉 차 있지 않나? 그러니까 뒤에서 그래서 이러시면 비서들이 곤란합니다. 비서가 되게 칼을 문 것처럼 사색이 표정이 되어 있나요? 죽어가면서 네. 바꿨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불쌍해. 음. 어색한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원래 협력업체 사찰을 거의 안 한대요. 그렇겠죠. 대표가 할 일이 없죠. 응. 대표가 왜 해? 그래가지고 수는 당장 불편은 한데 그래도 어쩌면 잘 풀릴 수도 있겠다. 아, 맞아. 지금 계약이 물렸어. 이런 기대를 하면서 가게 돼요. 긍정적이네요, 수가. 아니, 나는 조금 긍정한 면이 있어. 시찰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 시점이니까 네. 수의 눈으로 바라본 공의 묘사가 나오는데 아, 이게 진짜 저번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제 앱에서 반 페이지예요. 아. 외모 묘사가. 네, 저 폰트 좀 작게 해서 보거든요. 근데 반 페이지고 대부분 묘사는 문장으로 끝날 일인데 거의 문단을 할애해서 묘사를 네, 하시는군요. 수는 저 위에 제가 아까 소개한 게 답니다. 네. 거의 그게 끝이고요. 네. 한 번 언급하고 말았지만 공은 엄청 네. 그리고 결론은 잘생기고 네. 잘생겼죠. 부에 이어 외모도 동경하게 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 보면 볼수록 더 잘생김이 느껴지는 그렇죠. 다 가졌다. 기분 이런 나쁘네. 거지. 재수 없다고 할 만해. 하나는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러다 공은 수에게 협력업체 시제품이라면서 테스트해보라고 노트북을 건넸어요. 노트북이었어요. 태블릿 아니었어요? 노트북이었던 것 타블렛 같아요. PC.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자. 요즘은 다 노트북이었나 분리되지 봐. 않습니까? 요즘은 다 터치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죠, 수는. 네. 공장에 도착해서 시찰 중에 수는 공이 수의 이름으로 된 전지 분야 특허 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미 다 조사가 끝난 거지. 어. 적당히 구경하고 공은 수의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손님이 와서 저녁을 같이 못하겠다고 다음 주 토요일에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거절할 수가 없는데. 그치. 어떻게 거절해? 맞아. 재계약도 안 했는데. 맞아. 재계약해야 된다고. 감님. 재계약을 하면 생각해보겠지만 재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 그날은 어머니가 김장한다고 부른 날이었지만 아, 정자의 어머니. 그쵸. 수는 계약 연장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으니까 있어도 비워두겠다며 긍정의 뜻을 표해줍니다. 네. 그리고 약속한 토요일이 되고 뒷조사가 엄청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네요. 그쵸. 서류로도 받고 이런 쪽으로도 받고 별별 뒷조사 다 해요. 그러네. 무섭다. 수의 엄마는 배추 넣고 쫓아와 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시킵니다. 아, 진짜 어머니. 수도 선보냐고. 선이요 거의. 수도 수의 동업자인 이석도 오늘의 만남을 혹시나 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었어요. 아, 다들 밀어주고 있군요. 그쵸. 잘하고 와라. 재계약 파이팅 이런 느낌인 거지. 너무 부담스럽겠다. 저번 만남 이후 수의 회사는 3가지 목표를 세워서 진행 중이었는데 네. 첫 번째는 엘텍과 제휴로 네.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공이 시찰 오면서 빌려준 다른 협력사의 시제품 보고서 작성. 뭐지? 노트북.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만 하던 수의 경영과 사업 관련 이론 공부였어요. 그중 세 번째 이론 공부는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속성 과외였죠. 대단하네요. 별로 도움은 안 것도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 책들을 다 모아놓고. 다 읽고 하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책도 읽고 이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수는 약속된 호텔로 가서 공을 네. 만납니다. 둘은 호텔 스카이 라운지로 갔는데 아우, 좋죠. 아 좋았겠죠? 네. 비싼 데니까 네. 수의 걱정과 달리 식사하면서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즐거웠군요. 공이 약간 잡지식도 많고 아. 그런 타입이었다고 해요. 너드는 너무 즐거웠겠다. 얘기하면 다 막 알아듣고 맞장구 쳐주면 너무 즐거웠겠다. 대충 깊게는 못 알아들어도 이게 그래도 이거라네 이런 알아듣는 게 얘기를 했겠지. 어디야. 너무 좋았겠지. 그래서 공은 자기 의견이나 정보를 얘기하지 않고 상대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서 상대를 파악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면접 보냐고. 면접이지 면접. 똑똑한 느낌 나는데. 똑똑하니까 사업 파트너라기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는 공의 의도가 궁금했어요. 그 와중에 수가 생각을 했네요. 그 와중에 다행이야. 쟤도 똑똑한 애예요, 근데. 너드라길래. 너드긴 한데 똑똑한 너드긴 한데 식사 후 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수는 공이 건네준 시제품과 리뷰 보고서를 건네줍니다. 공은 보고서를 보더니 이직할 생각이 없냐고 오, 물었고 스카웃. 수는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아 기분이 좋았어요. 뭐야, 바보야. 이직을 하면은 선배한테 등 돌리는 건데. 그죠.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디어 업무 제휴 제안서를 건넵니다. 공이 읽는 도중에 엘텍 전략기획 1팀의 임진태 부장이라는 사람이 도착을 해요. 중요한 사람인가요? 이름 계속 나오고 역할도 제법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략기획팀은 약간 비서? 뒤치덕거리? 어두운 쪽 일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완전 직속부하 느낌이더라고. 그냥 그런 비서죠. 느낌이었어. 하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팀 아니에요? 손발 수족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요. 비서는 따로 있지만 감찰도 해주고. 공은 자기가 읽던 제안서를 부장한테 넘겼는데 네. 임 부장은 이미 이 제품은 일본에 발주하는 제품이라고 아. 따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거절. 대신 기술 시연회를 가질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회유를 했어요. 수는 이 임 부장이 철벽이라서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네.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서 다시 설득하려고 해요. 이 업무 제안을. 공은 그런 수한테 엘텍도 2차 전지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주가 아닌 생산 라인을 직할로 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의 특허 중 하나인 급속 충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술은 수의 회사에서 실용화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계속 실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음께. 그래서 임 부장은 수의 기술로 로열티를 지급받는 대신 요구사항을 걸었는데 곧 협력업체 모두와 거래를 중단하고 공개 입찰로 바꾸는데 그 네. 입찰에 수의 회사를 내정자로 두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 입찰인데? 이 여기부터 사기죠. 이제 그런 거죠. 이 거래는 무이자로 160억 원의 지원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수는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이상하게 뭔가 좀 꺼리직한데 위험한데?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일단 답변을 유보를 했어요. 어차피 내정자라는 단어에서. 어차피 근데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 대표님한테 빨리 말해야지. 그리고 다음날 수는 지인의 관광지 소개로 소개팅을 합니다. 갑자기요? 바쁘네요. 굉장히 바빠요. 연구도 해, 사업도 해. 수는 게이였는데 딱히 누굴 사귀고 싶은 건 아닌데 상대가 너무 호감을 보여서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았으나 우선 원나잇을 해요. 아, 남자를 다행히 소개받았나봐요. 네, 개인 걸 아는. 그리고 그때 공은 수의 뒷조사를 하고 심지어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것도 보고를 받습니다. 개인인 둘이 걸 알았군요. 같이 사진도 받겠군요. 숙박업소로 간 것도 다 보고를 받았고. 차 주차돼 있는 걸 봤어. 결국에 수는 엘텍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사업적인 부분은 이사가 맡고, 기술은 이제 수가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3주가 지나서 되게 빠르다. 기술 시연 준비를 이제 한창 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소개팅 했던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네.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수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네. 수가 잘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김치국을 마시고 혼자 스위트룸을 먼저 잡아놨던 거예요. 아,
그냥 저녁을 먹고 적당히 그냥 놀려 그랬는데 수는 조금 당황을 했지만 네. 이 남자가 부자인가 너무 봐요. 불쌍하게 굴어서 남자가 나름 숙박업을 하는 남자였어. 네. 뭐지? 셋째가 생각나. 근데 약간 애절하게 굴어서 네. 수가 좀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다고 뭐라고? 스위트룸 가요 이러고는 상대가 키를 받으러 갔는데 그 로비에서 공을 만난 거예요. 근데 공이 수가 소개팅남이랑 밥 먹는 것도 다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 라운지에서 먹었나? 그 호텔이 엘테 거예요. 아, 호텔에- 여기 엘텍 공화국인가 봐요. 호텔의 한식당에서 근데 이게 남자끼리 그렇게 네. 밥 먹고 호텔을 가는 게 네.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수가 굉장히 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은 혹시 생각이 있으면 네. 그 저번에 사업 얘기했던 라운지로 와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줄다리기를 했구나. 그쵸. 그래서 수는 이제 약속을 취소하고 그 라운지로 공에게 갔군요. 갔는데 거기 공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 동생이랑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막내 동생, 남자 동생이죠? 네, 진상이요. 둘이 공수가 기술 시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 이야기. 네, 공 동생이 이제 그런 거 아랫사람 시키라면서 네가 왜 그런 걸 하냐, 형이 왜 그런 걸 해? 막 이러면서 지랄을 떨다가 공이랑 둘이 말다툼이 났어요. 그 동생은 이제 싸우다 화나서 가버렸고 네. 그 둘이 남았는데 어쨌든 남아서 또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는 자기네 회사가 엘텍에 뭔가 어필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줘서 가분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은 이제 그에 대한 대답으로 NNG가 하청이니까 회사를 상대로 이제 마케팅이라던가 설득을 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를 소비자로 보고 그 사람만 설득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문스러운 얘기를 해요. 로비를 하라는 건가? 그쵸? 딱 듣자마자 뭔 로비? 나를 나한테 잘 설득을 해봐. 나를 나한테 타겟으로 집중해. 해. 나한테 집중해. 그거 괜찮아. 나한테 집중해. 다른 놈들 신경 쓸 거 없어. 맞아. 나만 설득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응. 공은 하지만 자기네가 먼저 접근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네. 나만 믿어라는 말을 합니다. 네. 당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수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네. 수는 이제 공이 속이 시커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피곤하고 역시 공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기술 시연 날이 됐고 엘텍 본사에 갔고 네. 기술 시연을 했고 잘 됐나요? 기술 시연하고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했는데 공이 말하길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가 발표를 하고 공의 사업 발표를 봤는데 네. 그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수가 네. 봤을 때. 네. 잘했나 봐.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재벌 후계자라는 것뿐이 아니고 능력적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패배감이랑 열등감을 뭐라고? 느꼈어요. 인정과 존경이 아니고 패배감을 느낀다고? 패배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엘텍이 자기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도 열심히 해서 회사를 이렇게 성공시켜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겼대요. 바람직한 직장의 대표다. 네. 이사. 좋은 상사긴 해요. 네,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끼리 공의 재력이랑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성은 수한테, 공한테 잘 보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선배. 그러고 이제 공도 와서 네. 이제 발표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칭찬. 공이 지난 토요일에 엘튼 호텔에서 동생이 술을 보더니 연예인인 줄 알더라. 외모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훈훈했더라. 하는 거고. 네,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이석이 눈치가 없게 네. 수 보고 야, 너 데이트 간다더니 호텔 갔냐? 이러면서 놀린 거예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조용히 해. 아니, 이 사람이 사업한다는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수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석이 얘가 개인 거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인데? 몰라요. 그냥 그쪽 사람들하고 엄마 아빠까지만 아는. 그 집에 커밍아웃은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취소돼서 친구 만난 거야 이러면서 변명을 했어요. 네. 어쨌든 공은 반응이 긍정적이라면서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엘텍이 가져가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도 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독점해서 그걸 쓰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특허 기술을. 그래서 이제 대신에 로열티는 만족하게 약속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공이 수한테 이후 일정이 있냐 물은 거예요. 네. 그냥 수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바쁘지 않은데요? 라고 했고 바쁘지 않은 수는 공이랑 울산의 엘텍 공장으로 같이 가게 돼요. 아, 안 바쁜 김에 같이 공장이나 가자. 부지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휴게소를 들렸는데 공이 샌드위치로 때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수는 사실 그걸로 성이 안 찼어요. 아, 배가 안 찼어요? 네. 긴장돼서 뭘 제대로 안 먹고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김밥을 사놨는데 차에서 이제 공이 김밥을 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지? 그 참기름 냄새랑 약간 싼 김밥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싫어하는 걸 아니까 수가 그걸 참아서 꺼내서 먹질 못하겠는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애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렇게 울산까지 가요. 네. 울산이 가깝냐고. 차로 멀죠. 멀지. 그래서 멀죠.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공이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더니 네. 어떤 공단 부지에 도착을 해요. 공은 여기가 안신기업이 사놓고 썩히는 땅인데 아우, 아까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1순위로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해요. 네. 머지않아 매매될 거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죠. 돈 되는 건 다 팔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동해서 성일금영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최근에 부도가 났는데 조만간 경매로 나올 부지라는 말을 하면서 공이 부지를 살펴보는데 그러면서 수한테 이 땅을 계약하는 게 나중에 우리랑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유리할 거다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살피는데 염사장과 염사장 외사촌이라는 엘텍 임원이 보여서 네. 공수는 마주치면 껄끄러우니까 돌아가자고 해요. 염사장님이 엘텍 임원이었나봐요. 아니, 외사촌이 염사장, 외사촌이 임원. 아, 그러니까 둘이 이제 둘이- 둘이 만나서 이제 짜고 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시간은 9시 40분쯤이었고 공은 근처 엘텍 사택에서 자고 내일 다시 오자고 와, 짱 좋다. 해서 둘이 사택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 이동을 하면서 수는 아까 공이 한 말 중에 안신이 부지를 팔 거라는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공은 조만간 그럴 일이 생길 거라고. 내가 만들 거야, 이거 아니고. 빙고. 내가 그럴 일을 만들 예정이거든. 그럼 덤덤하게 얘기를 합니다. 수는 연유를 물었지만 공은 대답을 안 해줘요. 기업 이거를 뭐 비밀이니까. 얘기할 순 없지. 맞아. 글쎄요 라는 말로 회피를 합니다. 때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임원 사택에 염사장이랑 염사장 외사촌이 머물기로 해가지고 일반 사택으로 방향을 바꿔요. 쟤네 뭐지? 뭐 이런. 껄끄러운 사람 둘이 있으니까. 네. 일반 사택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해요. 그렇겠지. 워크숍도 하고 뭐 그럴 테니까. 수는 골프장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감탄을 하는데 공은 시큰둥했어요. 그렇지 본 게 좋은 것만 봤을 텐데. 자기 집이 이만할 텐데 그럼 뭐. 그럼. 도착했는데 방이 2인 1실인 거예요. 네. 나는 1인 1실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물어봤지만 2인 1실이라는 얘기만 들었죠. 네. 그래서 숨이 막히겠다. 네, 결국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갑갑하게만 있었는데 방에서 서로 쉴 준비를 하면서 누가 네. 먼저 씻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는 왠지 이 대화에서 원나잇의 향기를 느끼면서 아,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모텔감 있어요. 느낌이구나. 얘 계속 묘했어. 이 부분이 계속 묘했죠. 공이 수를 대하는 태도가 계속 묘했어. 아, 그래요. 공이 수한테 핸드폰 충전이 있냐고 물었고 수는 태어난 척 충전기를 가지러 차로 가면서 공을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한 자기에게 하이킥을 날립니다. 네. 충전기를 챙기는데 뒷좌석에 둔 김밥이 생각난 거예요. 네. 약간 쉰 것 같았지만 수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차 뒷좌석에서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배탈이 나겠네요. 날 진짜 것 같은데? 약간 쉬었나 봐요. 아. 먹어도 괜찮은 정도? 약간 굳어 있었다고. 다행이네, 안 아파서. 방으로 돌아가니까 마침 공이 다 씻고 나오고 있었고 네. 수는 씻고 나온 공의 상체와 등짝을 보고 몰래 감탄을 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복싱으로 다져진 모입니다. 그쵸. 그리고는 대충 간단하게 씻고 나와요. 공은 일하고 있었고 수는 혼자 눈치 보여서 일하는 척 노트북으로 특허청을 구경하는데 공이 피자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뭐지? 미리 말을 해줘. 지금 제발. 맛있게. 저 거의 11시 됐을 텐데. 수는 김밥을 혼자 먹은 스스로가 좀 치졸했습니다. 곧 배달된 피자와 맥주를 마시면서 가벼운 수다를 떨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이 매주 금요일에 엘텍 종합기술원에서 네.
연수를 받는 건 어떠냐는 말을 해요. 무슨 연수지? 사내 박사급 연구 학회인데 아, 도움이 될 거라면서 네, 추천을 했죠. 그쯤에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수는. 그걸 참으면서 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거절하려고 했어요. 공을 매주 만나는 것도 너무 부담이었던 거죠. 너무 불편해. 공은 내가 그렇게 의심스럽냐며. 아니요, 네가 편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죠. 나 혼자 가까워졌다고 착각한 것 같아서 씁쓸하다. 그랬나요? 수는 김밥도 못 먹었는데. 왜 잘해주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까 공이 자기한테 잘해준 건 맞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수는 솔직하게 공이 자신에게 해주는 게 믿기 어려운 행운이라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해요. 공은 자기가 봤을 때는 순 호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은 부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그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좀 답답하네요. 어, 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렇죠. 좀 손을 좀 부렸으면 했는데 설마 기술력 하나 때문에 접근했겠냐고. 뭐야, 그럼. 내 사람으로 두고 싶어서 접근을 아, 스카웃. 한 거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스카웃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좀 중의적인 느낌이 약간 근데 아니, 이 아저씨 좀 무섭게 생긴 건 모르겠고,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좀 무섭지. 나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 계속 숨 막히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는 상상도 하지 못한 말에 놀랐는데 공은 수의 반응을 보고 나서 수가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전화가 울렸는데 공은 수가 없을 때 계속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소개팅남이었죠. 아, 이 새끼는 진짜. 얘도 눈치가 없어. 전화도 눈치 없게 데드 타이밍. 수는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했는데 네. 상대는 오늘 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제가 오늘은 바쁩니다. 출장에 왔어요. 수는 출장이라고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통화하자며 끊었죠. 출장한데 몸은 왜 안 좋아? 안 좋을 수 있어, 안 좋을 수 있어. 피곤하잖아. 그래. 카톡 보내서 답 없으면 그냥 냅두라고. 맞아. 나 지금 출장 왔는데 너무 피곤해. 너랑 전화할 기분 아니야. 전화할 지금 기운도 없어. 방에 돌아와서 안 좋은 속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네. 공이 그런 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남자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돌직구를 알렸죠. 네. 수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당혹스러웠고 맞아. 이러시면 안 돼. 왜냐는 질문을 선을 아주 시게 넘었지. 왜냐는 질문을 하는 수한테 공은 이유는 네가 잘 알지 않냐는 말을 해요. 선 넘지 마세요. 너무 넘었어. 사장님 왜 이러세요? 우리 야, 그냥 우리 사적인 관계 비즈니스만 아니야. 하자. 수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네. 결국 화장실에 가 토를 했고 공이 수를 등을 두드려주고 부축해주면서 응급실 가자고 해요. 애가 노랗게 돼 있었겠네. 저 사실 여기서 약간 걱정한 게 네. 김밥 먹은 거 나도 그대로 털난 줄 남았을 알고. 텐데 나왔을 거야. 아, 허겁지겁 먹었지. 씹지도 않고 먹었지. 통한 거 보면서 이 새끼 언제 먹었지? 이랬을 것 언제 같아서 먹었지? 눈치챘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왠지 참기름에 향기를 느꼈을 것 같아. 냄새 났을 것 같아요. 입술에 깨를 붙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수는 괜찮다고 하는데 공이 수의 목덜미를 만지는 순간 수가 공을 밀어내고 네. 침대에 가서 앉아요. 네. 공은 수에게 무례했다며 미안하다면서 먼저 자라고 바람 쐬고 오겠다고 하고는 옷을 네. 입고 아, 이때까지 옷을 안 입고 있었어?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겨울? 응. 윗옷을 입어야 되니까 아, 깜짝 옷을 놀랐네. 입고 나는 아까 그 샤워하고 등짝 그대로 피자 먹은 줄. 등짝 내 등짝을 말하는 등짝 근육 막 이렇게 있는데 피자랑 맥주 마신 줄 알았네. 아무튼 공은 문을 닫으면서 네. 수한테 은근히 웃으며 실수할까봐요 라고 하고 나가요. 이미 하셨어요. 했지 이미 선 넘었다고. 네. 그러니까 공이 계속 정중한데. 은근슬쩍 플러팅을 하고 있어. 맞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갑의 플러팅이라 수는 너무 오들오들. 너무 무서워. 네. 이게 잘못 진짜 숨 막힌다. 하면 아니 뭐 이건 내가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은근슬쩍, 오해였으면 어떡해. 추측하고 이 행동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 이러면은 어떻게 완전 쓰레기 망하는 되는 거지. 완전 매장될 것 같은데. 재계약이 무슨 말이야. 이 나라에서 사업체 매장될 접지 수도 있어. 않는 게 다행이요. 맞아. 아니 회사에서 이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발.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미쳤지. 아무튼 2부 1권 끝입니다. 아, 네. 여기까지 읽어니. 와, 진짜 사업 얘기 엄청 했네요. 경매에다가 뭐 사업 인수에다가 얘기를 계속해. 그래서 재밌는데 오래 걸렸어.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어쨌든 다음날 수는 아침 일찍 깼고 아, 그때 바로 잠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서 기운이 쭉 머리맡에는 공이 이제 사다 놓은 듯한 소화제가 있었어요. 아, 김밥 먹고 체했네. 너무 급하게 먹었어. 꼭꼭 씹었어야 되는데. 수는 이제 그걸 마셨는데 전날 밤 이제 일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신이 말로는 아니라 그러면서 온몸으로 나 게이라고 막 한 것 네. 같은 거예요. 네. 과잉 반응한 그랬지. 거야. 괴로운데 어떻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맞아. 그냥 절대 아니라고 해야지. 딱 그랬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공도 깼고 네. 이제 공이 통화를 하더니 비서가 와서 쇼핑백이랑 아침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죽이랑 소화제랑 일회용품이 있었고 죽도 파는 거 아니고 공 집에 요리사가 자정 넘어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포장해 놓은 거를 그대로 비서가 네. 서울에서 울산으로 갖고 와서 예. 준 거예요. 네. 극한이야. 대단하다. 돈은 많이 받겠지. 그렇겠죠. 그렇겠지. 응. 그 후에 이제 계획대로 전날 못 돌았던 성일금영 부지로 갔고 네. 둘러보니까 NNG가 제작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고 아, 공의 말처럼 자기네가 인수하기에 최적인 곳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공이 수한테 그 공장에 대한 자료 파일을 줬는데 네. 토지 소유주가 문범식인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약간 좀 익숙한 이름이었대요. 네. 네, 이거가 떡밥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서를 픽업을 해서 이동하면서 공이랑 비서가 안심그룹의 차명계좌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둘이 천안에 볼 일 있다고 내렸고 공은 모든 건 임부장, 아까 나왔던 네. 전략기획실 네. 걔 임부장한테 일임했다고 걔랑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뵙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벽이 생겼어. 예, 그래서 수가 이제 번호를 달라 그랬는데 공은 네. 비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네. 네, 갑자기 철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제 날 밀쳤잖아. 근데 이제 수는 어차피 서로 거리가 있는 사이잖아요. 그쵸. 사업적인 관계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그냥 보다.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그냥 인지를 합니다. 그러고 수는 이석의 집으로 바로 가서 조금만 잘 열었는데 이석이 둘이 울산 가서 있었더니 빨리 얘기하라고 막 안 네. 재워요. 아, 이 형 재밌는 형이네. 아 짜증나 이러면서 결국에는 잠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공이 불편해서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석은 수한테 야 너도 이제 슬슬 사업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경영하는데. 공들기만 하고 있을 맞아 거야. 네 성격 좀 너도 어떻게 이제 해봐.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라면을 끓여요. 호라비야 집에서 호라비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 날 듯. 수는 이석이 라면을 끓이는 사이에 안심그룹을 검색을 했는데 안심그룹은 엘텍의 경쟁사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LG 작은 같은 기업은 거. 아닌 거네? 근데 이제 삼성과 LG의 느낌. 네, 그 안심그룹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네. 걔네가 이제 자기가 개발한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 관련된 기사가 있었고 비슷한 걸 연구하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수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상황을 정리를 해봤는데 네. 첫 번째로 차명 계좌로 경쟁사의 약점을 건드리려는 게 LTE의 계획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안신의 차명 계좌의 돈이 사실은 유산이 아니고 비자금인데 비자금을 들키면 유산이라고 뻥칠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친척간이란 말이에요. 공의 어머니가 안신 집안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게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수는 다시 한번 공이 무서운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어쨌든 그 돈을 뺏어오는 덫을 막 여기저기 놨구나. 네, 네. 그거 계획 중이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석한테 안신 주식 사놓은 거 있으면 팔라고 아. 그거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석은 무서운 새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안신이 개발 중인 게 수가 개발한 기술이랑 연계가 돼 있으니까 네. 엘텍이랑 안신 중 조건 좋은 거랑 제휴 맺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몇 달 전까지 재계약만 하면 감사 이러고 있어. 갑자기 지금 딜을 준비하고 있어. 혼자 막 이렇게 약간 김치국을 좀 심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재계약하게 됐으니까 막 혼자. 그러면서 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석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는 게 맞지 않냐. 어차피 지금 계약한 상태도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두 회사 중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끝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이석이 사업을 지가 잘했으면 그러면 안신에 가서 이제 자기가 잡아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럼. 상도덕이. 여기부터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보여요. 음.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이석이 안신의 주식을 바로 되팔았고,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올랐을 때 팔아서 수는 이제 자기가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공이 친구가 되길 원하면 친구가 돼주고 이용할 건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석이 울산 공장을 가보자고 해서 일요일에 가자는 말을 하면서 그 회사 이름이 성일금융이라는 말을 수가 하니까 너 거기 모르냐고 도일이 아버지 회사라는 말을 해요. 수가 결혼식까지 간 사람의 회사였어요. 아, 그리고 이 도일이가 수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에요. 선배고 첫사랑. 해가 바뀌어서 이 시간이 3달이 지났다가 막 몇 달이 지났다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무튼 3달이 지나서 수는 대학 총동문회 신년행사에 갔습니다. 거기서 마당발인 김유한이라는 동기가 야 너 잘 나간다면서 울산에 공장 짓고 엘텍에서 특허로 로열티 받지 않냐? 얘 완전 잘 나간다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해요. 수는 도일이랑 봤냐고 슬쩍 찔렀는데 아무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일이라는 사람이 과대를 도맡아 있고 교수님 신임도 받았었고 모두한테 친근하고 가까운 친구였던 인물인데 선망하는 선배군요. 그쵸. 감정적 리더격 인물. 네. 근데 그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수가 매입한 울산의 공장 부지가 바로 그 도일의 회사 부지였고 그래서 수는 도일에게 감정적으로 빚진 기분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죄책감이 있겠네요. 문범석의 아들 문도일이요. 아는 이름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는 투자를 받고 기술 이전과 신규 모델 제작 등으로 창사 일에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네요. 예, 열심히 번창하고 있었죠. 회사 규모도 중기업. 소가 빠졌네요. 중기업이 됐죠. 중견기업이라고 하죠. 중견기업. 네. 그리고 그 사이 엘텍과 안신의 함영계좌 재산에 대한 어려워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가 돈싸움. 추측한 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고 2달 전 뉴스가 터졌고 아직까지 언론이 떠들고 있었죠. 이런 일은 시끄럽지. 네. 결과적으로 안신의 주가는 하향세를 타게 됩니다. 재밌죠. 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과 수는 3달 전 울산에 다녀오면서 헤어진 후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뭐 사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 비서 전화번호나 던져줬는데. 수는 처음 한 달은 초조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는데 왜? 어디서 좋아했나요? 튀어나올까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또 불쑥 오지 않을까? 하지만 공은 시간이 없다며 철벽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래서 맞아. 그거를 갚아야 돼서 만나려고 로비를 했으나 해보려 했는데. 그것에 철벽을 당했기 때문에 수는 그 이후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치? 계속 거절당하면 굳이. 속상하지. 내가 거절한다. NNG는 동계 워크숍을 갔습니다. 네. 스키장으로. 좋네요. 물론 회사가 여기도 번창해서. 엘텍의 계열사였고 아이고. 임부장이 손을 써줘서 임직원 할인 40% 혜택을 받았어요. 좋구먼요. 스키를 즐기던 수는 곤돌라에서 공을 발견했습니다. 앞쪽이었는데 수는 바로 뒤 곤돌라를 탔어요. 수는 이럴 때 눈도장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얘도 많이 이상해. 공을 쫓아가서 캔커피를 사서 건네면서 인사를 네. 했어요. 네. 수가 혼자 주저리 풍광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네. 공의 태도가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점점 뻘쭘해졌죠. 대답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혼자 얘기해서 뭐 하겠노. 맞아. 주저리. 그러다 표정 관리가 힘들 쯤에 공이 맞장구를 쳐주기 시작해요. 뭐지? 무서워. 얘도 밀당이 장난 아니야. 수의 옷 취향이 귀엽다느니 뭐? 약간 밝은 톤의 옷을 입고 형광 있었나요? 약간 이런 느낌. 둘이 이 스키장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다 공이 수에게 스키를 가르쳐준다고 해요. 가르쳐주는 와중에 수가 넘어지면서 공도 같이 엎어지는데 둘이 몸도 엉키고 또 곤돌라를 타면서 사람들 속에서 서로 기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수는 또 그런 상황 속의 접촉이 점점 신경이 쓰였죠. 스키 데이트요. 그쵸. 아무튼 그러던 중에 상급자 코스에서 객기를 부리던 초보 보더가 피곤하죠. 공의 뒤를 덮쳐서 공은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공은 다행히 스키를 탔나봐요. 둘 다 스키를 탔는데 보드 타는 사람이 더 쳤군요. 네. 초보가 상급자 코스에서 감히. 진짜 위험한데.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부딪혀서 상대를 다치게 했는데 제 드래곤이야.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그 일로 공은 병원에 가게 됐고 리조트 간부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다 소환돼서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기겁했을까. 헬기 저 사람들은. 탔겠다, 헬기. 치료를 하고 쉬고 싶다면서 리조트로 돌아간 공은 수의 도움을 받아서 방으로 이동을 해요. 갑자기 병수발? 급 병수발. 아니, 저- 금이 갔으면은 응. 하루 이틀 기부스가 아닌데? 자기가 쉬고 싶다고 우겨서 물론 의사와 부하 직원들은 입원을 권했으나 아니에요. 기부스 하면 됐지 뭘. 수는 비서도 있는데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게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왜 병수발을 하고 있지? 굳이 뭘.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맞아. 심지어 보필할 직원들도 잔뜩 있었잖아요. 그쵸. 기획실장님도 리조트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게 그리고 공이 있는 데가 그냥 일반 거기 안에 호텔 이런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약간 좀 특별한 건물이었어요. VIP 룸인가 프라이빗 봐요? 리조트 같은. 네. 프라이빗 리조트 아니구나. 약간 자기만의 성 같은 느낌이야. 별장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 본인만 쓰는 집.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다 물리고 그런 직원들을 물리고라는 말이 웃겨. 왕이야? 물러거라. 지은아. 수는 공의 방에 도착한 후 가려고 했는데 공이 네. 자고 가라고 해요. 공이 모처럼 만났는데 같이 있고 싶다고. 뭐 갑자기 그렇게 플러팅이니까 거절할 때는 플러팅.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수가 공과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TV를 보고 지금까지 공과 있었던 여러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서 되새겨봅니다. 오늘만 해도 곤돌라에서 기대어 온 것뿐 아니고 다른 뉘앙스도 있었고 네. 어떻게 붙어있다가 아까 뭐 이렇게 뭐 넘어져서 목덜미에. 껴안고 그랬잖아요. 뭔가 넘어지면서. 느낌이 야릇했나? 그랬나봐. 나의 착각이면 어떡해. 그니까. 너무 무섭다고. 현실이었으면 착각이었겠지. 너무 무서워. 아무튼 이전에 숨결이라던가 눈빛 같은 거, 체온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약간 이 모든 게 성적 암시 같다는 결론을 내려요. 네. 수는 공의 욕망이 실수고 부주의한 것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앞머리를 넘겨주는 공의 입에 충동적으로 입을 맞추죠. 큰일 났네요. 아니 근데 공은 왜 수 앞머리 넘겨주고 있냐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 얼마나 참아보나 보자. 남자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머리가 길었나 보지. 머리가 눈을 막 찌르고 있었나 보지. 아 신경 쓰여. 답답해. 그랬죠. 어휴 답답해. 뭐 이랬나 봐. 공은 암튼 덫을 치고 수가 실수하게 기다렸었던 거죠. 사냥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키스한 수에게 나쁘지 않다며 평가했어. 이미 없던 일로 하기엔 늦었으니까 실수해 버릴까요? 물어봐요. 서로 덮밥 시식 정도를 했습니다. 아 시식이요? 네, 시식 정도였죠. 네. 하지만 새벽까지. 새벽까지. 길게 했네요. 네, 시식을 좀 길게 했어요. 얘가 한 번 하면 꼭 새벽까지 해. 체력이 넘치는 분이요. 건강.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금요일이 됐죠. 이게 헤어지긴 요일이 언젠지 헤어졌나요? 난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금요일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불금. 수는 2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엘텍 종합기술원에 출근해서 아. 전지사업부의 연구원들과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제안했던 거죠? 네, 오라고 했던 거. 주 1회 출근으로 220만 원을 달마다 입금받았대요. 역시 사람은 줄인가 하는 생각을. 부럽다. 정직원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약간 직원도 아니야. 임시직 같은 느낌인데 외부 업체 직원인데. 협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협력 사업. 220씩이면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 연수를 한 게 아니고 받았는데 왜 돈을 주지? 아 가서 연수에서 연구를 연구도 해요. 하고 아 연구도 해요? 자기 특허를 자기가 연구해요. 그 사이에 약 3달 전쯤 울산에서 염사장과 함께 있었던 엘텍 전지사업 사장이었던 임권혁은 친인척 비리로 좌천되어서 그만뒀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염사장도 친인척 비리가 있지 않았나? 염사장이랑 임권혁이 같이 있었고. 하지만 네. 염사장은 받지 않았던 것 같아. 염사장은 일단 다른 회사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공한테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자는 문자가 옵니다. 신났겠다. 수는 실수라더니 부르나? 하고 가요. 근데 공이 업무 이야기만 하니까 헛다리인가 보다 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는 좀 뻘쭘해져가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합니다. 식사하셨나요? 그게 왜? 식사하셨나요? 수는 선약 없으시면 접대하고 싶다고 했고 공은
허기질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하면서 부축해달라고 했죠. 네. 아직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 너무 미안하다. 수가 공을 부축을 하는데 공이 수의 넥타이를 잡아당겨서 키스를 했죠. 넥타이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회사원이니까. 웃긴 건 서로 저녁 먹기 전인데 네. 만나기 전에 둘 다 양치를 하고 왔다는 점이었죠. 왜요? 저도 하는데. 저도 그 이사님과 면담하고 이럴 때 양치를 했고, 이렇게. 진짜요? 그건 전 예전부터 항상 그랬는데. 뭔가 면담 있으면. 진짜요? 네. 나는 그냥 하는데. 아니, 회의실에 다니면 면담이 있으면. 아, 진짜? 저는- 저 연봉협사 할 때도 양치하고 들어갔어요. 저 연봉협사 할 때도 그냥 가는데. 우리 회사는 연봉협사를 하지 않지만 연봉협사 할 때 항상 이렇게 정갈한 마음과 진짜요? 뭔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막 귀찮은 척 하면서 막 내가 갑인 것처럼 하고 갔는데. 그래서 맨날 망했나 봐. 아니요, 저는 항상 망했어요. 거기서 거기. 원래 그렇지 뭐 다 통보잖아. 네. 공은 수에게 집밥 먹자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집으로 갑니다. 집밥이 자기가 지은 밥도 아니면 자기가 지은 밥도 아니지만 집밥이니까. 요리사가 해주는 밥 아니었어? 나의 전용 셰프 막 이런 느낌 아니었어? 근데 공과 함께 간 곳에는 네. 안신그룹의 첫째 아들인 임경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임경호는 공한테 소송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공은 어머니와 외숙부 사이에서 진행되는 거다라고 자긴 모르는 일이라며 모른 체를 합니다. 우와. 전혀 그게 아니었지만요. 네. 윤경호가 이렇게까지 이 일에 목매는 이유에 대해서 수는 공의 어머니가 요구한 절반의 지분은 4조 7천억 원인데 네, 크네요. 부럽네. 이 소송에서 엘텍 쪽이 승리할 경우 공이 안신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임경호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너희도 검찰 조사하면 둘러대기 급급하지 않겠냐. 맞아. 하니까 공은 비자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고. 맞아. 너무 많긴 많아.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 그런 그러니까 일로 절반이라니. 절반보다 적어요. 그래요? 이 금액은 10 몇 억이었는데 20억에 가까운 10 몇 억이었는데 그런 일로 회사가 공중분해될 정도면 회사가 부실한 거 아닌지 자책해보라는 말을 합니다. 칼싸움이 났네요. 그죠. 지금 치열하게. 여기서 잠깐 대마이일지 모르는 기업 구조 이야기. 이게 엘텍이랑 안신이 구조 네. 구조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안신은 이 금액이 네. 그러니까 순환출자 형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 네. 이북에는 없어요. 네. 근데 책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안신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네. 작가님이 그려서 거기에 우와. 그 표가 있거든요. 약간 경제학을 나오셨나? 이걸 쓰면서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뒤에 이제 책 목차만 이렇게 봐도 엄청 길어요. 4년 5년 걸릴만 했다. 책만 읽어도 시간 엄청 걸렸겠다. 딴 거 안 하고 이러면서. 책만 썼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근데 연도가 너무 많이 나서 대우그룹 생각하시면 돼요. 안신은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망하면 와장창창. 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안신이 그렇고 네. 안신은 그렇고 엘텍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에요.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기업이군요. 네, 네. 그래서 안신의 그 비자금을 공이 가로챌 경우에는 네. 안신이 그 돈이 그만큼 비잖아요. 통으로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망하는 거고 위험하다. 그리고 안신의 그 경영권이나 이런 지분을 공이 가져가면 그만큼 공이 안신의 지분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과 임경호의 싸움이 돼버리는 건데 네. 수는 얘네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밥 먹으러 왔는데 네. 피곤한 거예요. 진짜 밥 체하겠다. 먹자며. 나한테 밥 먹자며 데려가 놓고서. 차라리 이럴 거면 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와중에 이제 이 임경호가 이제 재벌 여기서 이제 잘한 애니까 약간 네. 그 선미사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인간을 막 개로 지칭하고 아, 개돼지인가요? 막 좀 예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임경호한테 수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말대꾸를 하거든요. 네. 옆에 아, 수가 있다가? 지지 않았나요? 네. 공은 또 그런 수를 또 흥미롭게 보고 기특하구먼. 그리고 임경호가 화를 내고 떠났고 네. 둘은 이제 가벼운 덮밥 시식을 한 후에 아, 뭐야? 갑자기 그 와중에 밥 먹으러 가서 이 밥을 먹으러 간 건가? 밥은 먹긴 먹었어요. 어쨌든 덮밥도 먹고 네. 조또마떼를 하고 헤어집니다. 네. 수는 이게 공이랑 자기가 무슨 관계인지 네. 공이 자신한테 왜 이러는 건지 좀 혼란을 느끼죠. 느끼면 네. 하지. 그렇죠. 그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개월쯤 흘렀습니다. 아, 2개월 동안 또 연락
연락 안 해요? 그러고 바빠가지고 얘네가 나름 일을 해야 되니까 아, 수도 울산 갔다 일산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새로운 모델 출시가 결정이 돼서 그 양산을 위해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마쳤대요. 수는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계속 연구를 했어요. 어쨌든 개발만 하느라 수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는데 네. 엘텍이랑 안시는 2차 전지 사업으로 경쟁 중인데 유럽 전기차 개발 컨소시엄이라는 게 곧 있대요. 아, 예.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아마 얘네가 붙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승패가 갈리죠? 유럽 단위로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라서 EU 단위로 들어간다는 건가? 네. 네. 그래서 돈이 엄청 크게 도니까 네. 국내외 업체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요. 공은 따로 부서까지 만들어서 네. 준비 중이라고. 전기차가 잘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수혜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네. 자신들이 볼 때 엘텍이랑 관계만 계속 잘 유지해가면 2년간 상환 계획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빚잔치였구나. 네. 이게 과연 되나? 저는 근데 상환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그냥 희망에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아싸 조금 점점 대박 나면 좋겠다. 뭐 음. 꿈에 부푼. 이대로만 하면 우리 빚도 다 갚고 근데 복지도 나중에 늘리고 네. 나중에 회사 그 커지겠다.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희망에 차 있었던 거지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주말이 돼서 수는 오랜만에 회사 창고에서 자기가 창업 초기에 쓰던 야구락구에 누워가지고 네.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수가 자기 논문이 이제 잡지에 실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너무 뿌듯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잡지를 보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그 잡지를 액자에 넣어놔야죠. 그러는데 이제 총동문이 술 먹자는 연락이 왔어요. 총동문 회장? 네, 기수가 네네네. 졸업 기수가 연락이 왔는데 동기. 뭐 그때 궁금했던 도일 형이 뭐 지금 빚쟁이를 피해서 가족이랑 아, 따로 살고 어떡해. 있다, 막노동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수는 이제 그게 안타깝고 신경은 쓰였지만 그냥 뭐 어떡해. 뭐, 그쵸.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맞아. 그러고는 그냥 또 뒹굴뒹굴 하고 있었어요. 대책 없어. 너드의 휴식. 너드의 주말. 공은 그때 자기 사별한 전 부인의 장인어른이랑 만나고 술을 만나러 왔는데 수의 오피스텔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 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의 회사 일산에 있어서 일산으로 가고 있는데 네. 공이 옛날에 수를 처음 만났던 기억을 이때 떠올리는데 수는 자기가 공을 박람회에서 처음 본 줄 알았지만 네. 아니었던 거지. 공은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스쳐 지나갔는데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 과거에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그 공은 알고 접근한 거네. 네, 기억을 하고 접근하고 싶어서 접근한 건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가 자기 만났는데 옆보스에 있었잖아. 얘 아직도 그러고 있네?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간 건 아니었고 네. 공이 자기의 내면에- 삶의 방식을 정한 그런 때? 가치관을 그렇게- 세울 때. 네, 그렇게 하는데 영향을 준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대. 그쵸. 자세한 건 책에 있으니까 네. 그때 봐주시면 이거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갔는데 수는 잡지 보다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이 수를 깨웠는데 수는 약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얘가 계시죠? 뭐 이런. 사장님 왜 여기 계시지? 뭐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갑이 우리 회사에 또 사찰을 감님 왜 여기 계시죠? 좀 이런 건 미리 연락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를 그것도 좀 주말에. 주시면. 그래서 공이 보고 싶어 왔다면서 밥 먹었냐면서 네. 수 물어보자. 집에서 먹자고 해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수 집으로 갔고 네. 라면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은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덮밥이 신호였죠. 네. 수는 이번에 진짜 덮밥을 먹으면 이전과는 약간 관계가 달라질 거라는 걸 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네. 공이 얘가 밀당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결국에 넘어가서 덮밥을 먹게 되고 공은 수에게 연애를 하자고 해요. 오. 그래서 수는 날 좋아하냐고 자기 물어봤어요. 전에 말을 했어야지. 맞아. 사실 그런 거 아닌가? 왜 자고 나서 말을 하는 거야? 자고 봤더니 괜찮네 좋았다. 싶었던 어. 건가?
진짜 사귀어야겠다. 덮밥이 별로였으면 안 사귀었나? 그럴 수도. 공은 꼭 좋아해야 사귀냐면서 뭐라고? 호감 정도로 하자면서 네. 이제 사귀자고 하니까 수는 자신이 없다면서 처음에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공이 몸뿐 아니고 그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수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수도 이제 공이라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욕망이 네. 있었는데 네. 결국에 그 욕망이 졌고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됩니다. 와, 드디어 사귄다. 에필로그죠. 뭐? 이게 에필로그죠. 에필로그? 근데 수는 공이랑 사귀는 게 간단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엮인 게 너무 많잖아. 감님이어서? 그쵸? 그런 것도 있고. 헤어지면은 완전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것 이상을 상상한 적이 없는 거죠. 연애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원나잇만 계속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어쨌든 사귀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왠지 이게 이 가불관계라. 사람은 좀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왠지 동성애 남자와 이 연인 관계를 한다고? 이런 느낌인 그리고 것 같아요. 자기가 쉽게 헤어지자고 할 수도 없을 그런 부담스럽구나. 느낌. 일단 연애에서도 가불관계가 유지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또 물릴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 수는 사장 직책 찬스를 써서 네. 재택을 하겠다며 아우 좋네요. 일감을 싸들고 집에 와서 일을 합니다. 한창 일을 하는데 공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일하는 중이죠. 수는 재택 중입니다. 이거는 연인의 대화가 아니야. 근데 공이 수 동네 근처라고 네. 목동의 엘튼 백화점이라고 예. 현대백화점 느낀다. 네. 자기도 재택할 거니까 일 들고 와도 된다고 네. 보자고 해요. 네. 백화점은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해 있었고 주상복합 건물로 수를 불러요. 6701호. 그럼 몇 층이지? 67층. 높다. 어지러워. 공은 그 층 전체가 다 비어 있고 만들 때 이미 이제 거기를 보안 사옥 같은 건가 봐요? 보안 그냥- 가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 그냥 자기네- 편하게 이용하려고 그 그냥 층을 다 다- 빼놓고 분양을 안 했어요. 네네네. 보안 때문에 편하게 데이트하려고 살림 차려놓은 거라고 뭐라고? 해요. 네. 사귀자고 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놔서 그냥 사귀기 수는-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하루 만에 입주를 뺀 거예요? 입주가 뺀 게 입주가- 아니고 그냥 빈 집인데 자기 건데 네 채워놓은 거죠. 써야지 얼마나 이러면서. 비서 쪽 애들이 굴렀을지 상상이 되죠? 대단하다. 아무튼 하루 만에 그렇게 해서 수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전망이 오진 거죠. 네. 67층이잖아. 얼마나 좋았겠어. 완전 근처에 강 보이고. 서울이 내려다 보일 것 같은데. 그쵸. 수는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겠다고 아,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그지? 그리고 공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집을 구경을 하는데 침실이 특히 완전히 신혼방이었습니다. 막 꽃잎이 오, 막 날려져 까진 있었나? 아닌데 되게 약간 야릇한 느낌이었다는 아 그래요? 좀 민망한 느낌. 예. 거울이 붙어 있었나? 그건 아니었지만 민망해. 약간 친구가 조금 그랬어. 예. 공이 편하면 아예 집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네, 너무 불편할 것 그죠? 같은데요. 그지? 몸은 좀 편할 수 있는데 네, 마음이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불편해. 수는 자기 집이 편하다고 거절을 했고 그렇게 둘이 서로 만날 때만 이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둘은 그냥 같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네, 바빴기 때문에. 네. 수가 열심히 결제 서류를 분류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공이 일 잘 되냐며 네. 봐도 되냐고 네. 물어봐요. 그래서 네. 봤죠. 근데 분업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네. 각종 결제 서류를 차등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전자결제 프로그램을 조언해줘요. 서면 결제로 하고 있었어? 작았으니까 그동안 작았으니까 가능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안 그러게. 됐던 그러고 보니 거죠. 나 옛날에 휴가 받을 때 서면 결제한 적이 있어요. 진짜 첫 회사에서. 작은 아무튼- 회사는 종종 그런답니다. 더 작으면 그냥 말로 해요. 저 내일 쉴게요. 이러면. 공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런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그렇죠. 그에 반해 대기업은 이런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다. 맞아.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이러면서 조언을 해줘요. 공은 이런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수의 회사는 수와 이사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못하지만 시스템 매뉴얼화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네. 조직이 계속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화된다. 이런 설명을 해줘요. 경영 수업을 듣고 있어. 그쵸, 그쵸. 경영학과의 기본이죠. 그렇지. 그러면서 공이 술을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만 해보라고. 그냥 회사를 얘기를 인수하는 게 합니다. 낫지 않을까? 근데 그랬으면 안 사귀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수가 은근슬쩍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강다니수. 수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공은 엘텍에서 경영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해외 업체를 소개시켜주는 이야기를 꺼내요. 수는 이사랑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공은 알겠다고 하면서 일 이야기를 그만하자고 합니다. 네. 수는 공이 자기의 애인이라는 아, 그래요? 그거에 간질간질함과 좋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느꼈고 네. 그날은 둘이 서로 이런저런 질문과 대화를 했어요. 수는 공이 생각보다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모르고 생각을 일단 해요. 사귀었어. 일단 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귀었어. 일단 나한테는 친절하니까 이제 차차 알아가는 걸로. 그때 공의 동생 네. 강태환은 망난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공이 수와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우와, 어떻게 알았지? 아, 조사가 빨랐다. 동생은 수의 이름이 예전에 만났던 엘텍의 하청업체 사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냅니다. 네. 공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하던 어떤 결과를 지향한다고 해요. 네. 동생의 입장에서 네. 볼 때. 일탈이라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더듬어 보면 아. 그거에 이유가 있었던 거야. 생각이 있었구나. 아, 그러니까 되게 치밀한 사람인 거예요. 아까 계산적이야. 이번 연애도 무엇을 꾸미고 한 것인지 네. 궁금해합니다. 그쵸. 동생은 지난 2년 홍콩과 마카오에서 경영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색과 도박을 즐겼는데 좋은 삶이네요. 올 초부터 한국을 오가며 관광 사업과 관련 인물들을 은밀히 포섭하고 있었어요. 네. 예, 내 자리를 내가 찾아오겠다. 아, 이런 해외로 느낌으로. 겉돌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왜지? 수는 공이 우리 집이라느니 네. 이런 식으로 좀 둘을 엮는 말을 쓰면 좀 네. 흐뭇해져요. 아, 가벼운 사람이야. 아, 좀 그래. 쉬워. 아주 달달한 감정을 느끼면서. 네. 근데 그러다가도 비서가 둘 사이를 알고 있다든지 그런 공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면. 그런 거를 좀 걱정하게 되지. 네. 그리고 비밀스러운 관계에 위협이 될 만한 이제 계기가 보이면 네. 신경을 곤두세우게 돼요. 예민해지는군요. 연애 3일째인데. 아직 차차 알아가는 중인데 아직 시작 단계인데. 그죠?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둘이 저녁을 먹고 약간 분위기가 야릇해지려고 하는데 네. 수가 불현듯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 안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착하네요. 형이 며칠 전에 전화해서 네. 이제 강조를 했거든. 야, 너 계속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엄마 생일 좀 잘 챙겨라 이런 느낌. 네, 밑에 백화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문 닫기 전에 다녀오겠다고. 8시 10분 전에. 그래서 퇴근하는 얘기를 사람도 했더니 붙잡아야지.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대기시켜 놓겠다며. 대박. 누구랑 사귀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냐고 네. 물어봤어요. 공개 연애입니까? 공개 연애는 실감을 해. 아니지만 자신의 재력을 으쓱으쓱 하고 있죠. 이 맛을 재벌공 보지. 그쵸. 아, 그렇구나. 공은 퍼스널 쇼퍼를 대기시켜 놓고 거기다 추천하는 선물 리스트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새. 그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밑에가 프로필을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적당한 선물을 준비해라고 하면 리스트를 뽑는데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왜? 아니 밑에 일하고 답이 있는 정해져 사람들이 있어. 몇 개 없어, 어차피. 수는 공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로맨틱스럽긴 한데 네, 좋았네요.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연장 근무도 하고 자기는 돈 나가. 카드 한도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돌려막지? 막 카드를 이런 여러 개를 준비해야죠. 머릿속으로 굴리고 착각해야지, 있는데 세상을. 근데 이게 제품들이 가격이 안 써. 돌려받기가 불가능. 돌려받기가 안 돼. 막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2,900만 원이고 막 이래요. 와, 네. 차 한 대 가격이야.
그 원래 자기는 회사 직원이 샤넬이나 사줘요. 뭐 네. 샤넬 500만 원이야 이렇게 네네, 했는데 그렇죠. 아니 무슨 그 조그마한 가방 맞아. 500만 원이나 해 이랬는데 우리 엄마 어차피 가방에 엄청 많이 담고 다녀서 쬐깐한 걸로 안 돼. 이러면서. 맞아. 에코백 들고 다닌 사람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그게 싼 거였구나 이러면서 그럼요. 대중적인 명품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스카프 같은 거 없냐고 해서 스카프 30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골라요. 에르메스 엄청 예쁘던데. 그 디자이너가 손수 마침 내한을 하고 있던 디자이너. 자수까지 해서 내일 아침에 갖다 주겠다며. 맙소사. 그걸 어떻게 걸칩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올 나갈까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세탁기에 못 돌리지. 스카프는 어떻게 올려. 걸어놔야죠. 액자에 넣어. 이것도 액자에 넣어. 어떻게 엄마 그냥 코팅해서. 진공 포장이지. 엄마 코팅해서 액자 넣어놔. 봄나들이 갈 때 못 매잖아 그러면. 그럼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아 우리 아들이 사줬어 하고 근데 넣어서 가방에. 다시 이렇게 더스트백에 다시 넣어서 그리고 이제 수는 자기가 이제 관광하다가 네. 왠지 건강식품을 강매당한 기분. 그러게 난 그냥 적당한 거 사려고 했는데 맞아. 너무 비싼 가격대를 보여주니 이걸 뭘 어떻게 해야지. 저 그런 얘기를 그럴 돈이 없어요. 공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공이 네. 다 계산을 한 거야. 아, 그러고 수는 그래도 선물은 내가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공이 수가 고르는 동안 이것저것 주문을 막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수가 유심히 봤던 것들만. 근데 그거. 그걸 또 다 수를 주려고 산 거였어요. 네. 근데 수는 약간 이런 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둘이 싸웠죠. 근데 이게 싸운 게 수는 공의 이런 선물이 자존심이 상하고 공은 수가 자신의 선물을 화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됐고 이제 다음 날은 엄마 생신이라서 이제 수가 집에 갈래? 집에 갔죠. 네. 수는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스카프랑 같이 전달받은 공이 줬단 말이에요. 클러치백을 이것도 주라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작은 가방이구나 이랬는데 그렇죠. 조그맣죠, 클러치. 네, 그냥 지갑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옆에서 이제 그 이게 되게 형수. 수수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형수님이 막 네. 이런 게 오히려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어머님. 어머니 이거 에르메스가 굉장히 수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비싸다고. 에르메스네요 이러면서 이거 3천만 원 정도 하지 않아요? 막 이러니까 갑자기 야 뭐 3천만 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공지진하고 맞아, 너무 비싸지. 수는 이제 갑자기 애택 임원한테 받은 거라면서 막 이 가방을 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그냥 핸드폰 하나 들어가는데 3천만 원. 뇌물 아니라면서 막 변명을 해요. 네. 네,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공이 수를 찾아와서 자기가 네. 배려가 없었다라고 아. 사과를 하고 너무 부자여서 그런 배려를 잘 못해. 막 이런 느낌이.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어. 수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네.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또 둘은 그날 화해하는 폭풍 덮밥을 먹고 폭풍 붙은 거 처음 봤어. 정말 폭풍덮밥이었어. 공이 이제 술을 밀당을 하면서 네. 흔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수는 공 전화번호를 차마 본명으로 저장을 못하고 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저장을 한 후 나중에 공이 보면 진짜 빡치지 않을까? 공이 보고 또 나름 바꿔요. 아, 그래요? 오피스텔 관리인. 아, 서로 그러니까 서로. 수 관리인, 공 관리인 이렇게 바꿔요. 아, 그렇구나. 귀엽다. 참 응. 꽁냥꽁냥했죠. 그러고는 이제 그 화해한 다음에 네. 공이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바쁘네요, 여전히. 네 그러면서 막 또 둘이 롱디. 톡하고 갑자기 나를 원거리 연애. 생각하라는 간헐적 롱디. 애틋하다, 나를 뭐 애틋해. 무슨 생각하냐는 이러면서 꽁냥꽁냥 합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오후가 돼서 이석이 이제 울산공장 새로 지은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직원 하나가 네. 술을 마음에 들어해서 계속 얘기를 꺼냈다면서 그러면서 뭐 옛날에 여직원 누구누구도 너를 쫓아다니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잘생겼으니까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수는 나 애인 생겼다면서 하지만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줘요. 못하는 왜 거지. 이 형은 얘가 게이인 걸 모를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 열심히 숨겼어요. 그리고 그냥 약간 연구만 좋아하는 공돌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것 아, 같아. 내가 연애 약간 고자구나라고. 자기 주변에 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타입? 그렇긴 하지. 게이 이즈 에브리웨어인데. 진짜. 김 요즘에 부장이 너무- 동인녀라면 눈치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재무에만 관심이 있었다. 재무 덕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석이 이제 울산에 갔다 와서 네. 자기가 직원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술을 마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리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는 안 그래도 공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 엘텍이 경영 컨설팅을 이제 그 맡고 있는 해외 업체를 소개시켜 준다고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석은 장 실장이라는 엘텍 IP 센터 장문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엘텍 자회사인 엘벡스에서 NNG 특허가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자회사인데 분리된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시권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사용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독점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할 때 어느 계열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돼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음. 분명히 다들 보면 여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얘네는 이상한 점을 못 느꼈는데 뭔가 명함 같은 걸 보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한 것 같아. 뭔가 어. 좀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냥 상대에서 저렇다니까 저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구나. 그냥 일단 갑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수는 이중계약 아니냐고 물어보긴 했어요. 네. 뭔가 이상하긴 하거든. 아, 빨리 공한테 물어봤어야지. 근데 이제 이석이 이거 그냥 서류상 문제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서 법인 인감 위임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아, 진짜요? 그게 왜냐면 모든 특허가 수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는 자기가 연애도 시작하고 일도 하고 이래서 신경 쓸 게 많은데 이석이 다 해준다니까. 맞아. 고마워 옳다구나 이러면서 하면서. 어차피 형이 다 해주고 있었잖아. 게이드 이러면서 또 줬어요. 네. 수는 공의 제안으로 사교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네. 네, 상류층 사교 모임이고 클래식 모임이었는데 장소가 리조트였고 네. 수는 골프 칠 줄 몰라서 둘이 스파를 해요. 아니, 모임인데 둘이 스파를 하는군요. 아, 그러니까 할 거 하고. 인사하고 아, 네. 이제 다들 골프 치러 간 사이에 둘이 스파를 하러 갔는데 너무 많이 생략해서 죄송해요, 망구님. 깨복구려는 찰나에 임경호가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건이 일어나고 네. 둘은 일정을 취소하게 돼요. 어떤 일정이죠? 그러니까 마사지도 스파하고 하고. 막 이것저것 아,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수가 방에서 이제 머리 아파서 쉬는 사이에 공은 임경호랑 비자금 건으로 기싸움을 해요. 네. 소송 진행 중이긴 했는데 공은 소송에서 만약에 자기가 지면 비자금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거라고 협박을 하고 아, 이건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경호는 상속이고 뭐고 이제 감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은 임경호가 경영권 승계를 받고 재산권도 지키는 대신에 안신전자 주식의 2조 5천억 규모를 자신한테 이제 유상증자를 하라고 합니다. 네. 협박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딜이지 않을까요? 딜이기는 임경호가 너무 일단 지가 잘못해서 약점을 지어버렸으니까 뭐. 그런가? 결과적으로는 공이 안신전자의 대주주가 되는 네네. 그런 그림이었고요. 공의 빅픽처였죠. 공이 돌아와서 둘이 덮밥을 먹어요. 임경호와 싸움을 한 뒤에 네. 그리고 하던 거 계속. 공은 수한테 아직도 자신을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네. 이게 수가 생각할 때 공이라는 존재가 네. 너무 큰 행운이라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거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어봤는데 공은 수가 잘 되고 내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물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저는 프로포즈처럼 느끼긴 했는데 네. 나름 네. 어쨌든 그 일 이후에 네. NNG는 회사 규모가 점점 커졌고 공이 뒤에서 슬금슬금 계속 도와줬죠. 수는 이제 그걸 차마 이석한테 말하지를 못했어요. 네. 네. 자기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아, 네네. 이석은 수가 네. 이제 자신한테 뭔가 벽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자꾸 뭘 하고 숨겨, 애가. 응, 섭섭함을 느꼈는데 네. 이게 한 만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수는 공과 관계에서 계속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제일 행복할 때잖아요, 사실. 100일이니까. 그쵸. 얼마 안 됐어. 이게 맞아. 막 달달함이 좋을 터져나갈 때인데 왜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기울어진 관계라서 아, 연애에서도 가불 관계인 게 맞았나 보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쵸.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공이 갑을 관계처럼 안 하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원래 이미 입장이니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리고 평등한 게. 수는 공이랑 헤어지면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회사 말아먹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네. 어쨌든 수는 이제 울산 공장의 점검을 위해 방문했어요. 이게 이제 사업 규모가 자꾸 커졌는데 경력 직원이 퇴사를 한 거예요. 왜지? 그래서 이게 잘 안 챙겨줬나? 이제 계속 순탄치 이제 않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응. 그걸로 어떻게든 관리를 잘 했죠. 해보려고. 그랬죠. 그러던 중에 이제 엘텍이랑 안신의 그 재판이 엘텍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공은 그걸 축하를 하려고 파티를 열었고 또 이거 뭐 파티까지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2조를 벌었으니까요. 2조면 아우 2조. 짜릿하죠. 아이씨 1조만 떼줬으면 좋겠다. 1조 아니어도 돼. 몇천억이어도. 1조까지 바라지도 않아. 수도 이제 거기 초대를 받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그 상류 모임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공이 수한테 집무실 가 있으라고 했고 수는 왜? 둘이 있고 싶다는 거겠지.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가 있었는데 네. 그 강태한 공의 동생이 망나니요? 나타나서 네. 그 망아지 새끼가 와서 네. 형이 잘해주냐면서 동생은 공이 이제 수랑 살림 차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맞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네가 애가 안 생겨서 다행이라느니 뭐? 너는 형이랑 사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쵸. 좀 모욕적인 말을 막 했어요. 네. 그래서 수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 집에 가려다가 공이랑 마주쳤고 이게 강태환이랑 만났던 얘기를 안 하고 왜지? 네 두통이 동생 쓰레기야. 뭐. 했어야지. 수는 두통이 심하다면서 네. 쉬고 가라는 제안을 거절을 하고 네. 오피스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아무 일 없던 척을 했는데 이틀 네. 뒤에 이제 공이 새벽에 찾아와서 산책을 하자고 합니다. 새벽에요? 새벽 3시였나?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난 진짜 밤에 자는데 깨우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다행히 안 자고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수가 공한테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면서 네. 화해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네. 공도 이제 기분 좋게 그거를 화해를 받아줬고 네. 이때 뭐 한계 속도에 대해 언급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방어적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재벌과의 연애 힘들다. 그쵸. 피곤하다. 그래서 그날 산책하고 대화하면서 수는 그래도 공이 나름 서민의 방식에 맞춰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네. 이게 알고 봤더니 에르메스 정도면 선민에게 좋은 선물이지. 이런 생각은 뭔가. 그 7시인가 7시 반에 7시 출장 반. 비행기를 타야 됐는데 네. 출장이 이제 좀 길게 갔다 오는 거라서 아. 갔다 오면 그동안 화이고 뭐고 못하니까 아. 미리 하고 공이 갔나 잠을 안 자고 와서 술을 챙기고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정하군요. 다정해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새벽에 둘이 산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날 또 100일이었어요. 네. 공이 100일을 챙긴 거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름 할리킹.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할리킹이었지만 제발 여기 봐요, 다음부터는 할리킹이 아니다. 그래요? 평소처럼 엘텍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네. 수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배터리 팩이 오. GM 신차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GM 대우? 수는 드디어 자신의 기술이 상용화되어 로열티 좋겠다. 단계로 넘어간 것에 희열을 느꼈죠. 내가 낳은 자식이지. 아, 그리고 내 통장 이제 두둑이 채워주는데. 아, 그래요? 그죠. 내 새끼. 로열티 받을 거니까. 막 차가 그러면서 굴러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럼 그 로열티로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은 네. 김칫국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죠. 수는 자신의 연구가 그대 이렇게 계속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스스로 네.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 사장되는 것도 많으니까. 네. 독일 출장을 다녀온 공과 수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공이 회사에 일이 생겨서 잠시만 들르게 됐는데 네. 수는 엘텍 본사 앞에 피켓을 든 1인 시위를 발견을 합니다. 뭐지? 항상 있을 수 그런 있죠. 거죠. 근데 수는 그가 문도일 첫사랑이었던 그분임을 네. 발견을 하고 공과의 데이트를 나중으로 미뤄요. 아, 그렇군요. 뛰쳐나갔어요. 이제 저- 데이트도 미룰 수 있게 저 되었어. 선배를 만났어요. 다른 번 해요. 이러면서 갔어. 공손한 거절. 공은 그날 이후 그 문도일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게 시켰고 그 보고서를 보다가 네. 가족 저녁 식사 모임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도 아니야. 그날 갔어요? 그 이후 그날. 밤에 약속 있다고 점심 바로 먹자고 했던 조사하고. 거야. 바로 조사 때렸죠. 네.
권위적인 아버지와 네. 차별받는다고 찡찡대는 강태환이 있었어. 망나니 동생이요. 그랬죠. 그리고 강태환은 공이 남자 끼고 논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공은 맞다고 인정을 했죠. 오. 공의 아버지가 공이 원래 게이였는지 네.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거냐고 물었고 공은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며 맞아. 어차피 결혼도 한 번 했고 자식도 있고. 자기는 누굴 만나든 진지했다. 아. 다만 아둔하게 굴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남들이 떨어져 나간 거라고. 맞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탈 안 나게 적당히 만나고 다니라고. 적당히 쿨하네요. 만나고 적당히 정리해. 이렇게 유축을 하죠. 헤어지래. 남자랑 사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괜히 되게 성만 생각보다 쿨하다. 네, 이 정도면 뭐. 떨구려고 밥그릇 안 집어던진 게 어디야. 사람 안 쓴 게 어딥니까? 맞아. 그러니까 강태한이가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아버지 눈밖에 날려고 했는데 네. 그냥 넘어가니까 빠기 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자기 엄마를 언론의 명의로 던져주고 미쳤네. 가족이라는 게 폐륜이야. 없어. 그걸로 이제 형을 구석으로 뭐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네. 그리고 수가 문도일과 만난 날 네. 둘은 회포를 풀러 술집을 갑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연은 들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7년을 싸우다 특허 전쟁에서 대기업에 패배하고 그 대기업이 혹시 그렇죠. 엘텍 계열사였죠. 선배의 회사는 부도 처리를 하게 된 거였죠. 선배는 바뀌는 게 없을 걸 알지만 분풀이라도 하고 싶어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 돈을 벌려고 배달 일을 하고 장사하고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나름 인재인데 안타깝다. 그렇죠. 선배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러고 사니까 처음에는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초월했고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악만 남았어. 악도 아니, 아닌 그냥 것 같아요. 초월했어. 그냥 그래요? 약간 그럼 그냥 산에 들어가는 편이 좋지 약간- 않으신가? 근데 또 애들이랑 부인은 이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보낸 거예요. 형네 근처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러기 아버지. 생활비랑 이런 거는 그래도 보내주고 싶으니까 쫌쫌따리 일을 하면서 그런 거죠. 안타깝다. 수는 그런 선배가 여전히 좀 빛나 보였어요. 사업은 망했지만. 선배는 수에게 석이랑 동업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네. 이야기 좀 해보라고. 수는 어쩌다 선배 공장을 경매로 구했다는 얘기를 하고 서운하시지 않냐라고 하니까 네. 임자 있으면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그건 뭐 경매는 당연한 거니까. 경매 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경매를 주워가는 사람 문제가 없으니까요. 약간 부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작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치. 쿨하게 아무튼 넘겨주고 그리고 선배가 적당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수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내라는 말을 제안을 해요. 위험하네요. 그죠, 위험하죠. 선배는 하룻밤만 신세 지겠다며 따라왔는데 수 집의 비밀번호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랑 비슷해서 재밌어 합니다. 그렇구나. 선배 전화번호 뒷자리에 선배 생일을 조합한 비번이었습니다. 와, 누가 봐도 딱 알겠네. 488231. 선배는 먼저 씻고 있었는데 그때 공이 수의 집에 왔어요. 헐, 원수. 공이 약간 기분이 더러웠던 상태였거든. 아, 맞다. 막내 그래서 동생이랑 집에서 싸우고 왔지? 그랬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수가 못 받은 거예요. 네. 수다 떠느냐고. 네. 문자라도 남겼어야지. 공은 수의 상황을 오해했고 수는 아니라고 팔짝 쪘어요. 네. 수가 또 게이니까. 감히 남자를 끌어들여? 오피스텔에서 또 샤워하고 있어. 어쨌든 수한테 우리 집으로 가자고 우겼고 네. 손님이 있어서 집을 비우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일단 손님이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착하네. 못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공을 따라가서 그들의 67층 집에서 네. 덮밥을 먹습니다. 근데 공이 평소 욕망을 다스리는 게 어렵지 않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좀 해소를 위해 어떤지도 서슴치 않은 자신의 태도를 욕망을 느꼈죠. 마구 분출했군요. 네. 네. 약간 질투해서 그래서 제어가 안 된 느낌. 배려 없이. 그렇죠. 배려 따위 없었지. 어쨌든 다음날 수는 어제 오피스텔에 있던 게 자기 선배라고 사정이 딱하다면서 이야기를 네. 꺼내요. 공은 수에게 베개머리 송사를 한 거지. 네. 공은 수에게 모든 걸 신경 쓸 여유는 없는데 내가 뭐 밑에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느낌인데 널 위해서. 널 위해서 내사 요청은 해주겠다. 한번 알아는 보겠다. 널 위해서라고는 하지 않지만 내사 요청은 하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수는 그것만으로도 기대하지 못한 대답에 얼떨떨해 하면서 기뻐하지 마, 질투하니까. 기뻐했어요.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폰도 없이 선배를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선배가 연락처를 남기고 가서 네. 연락이 닿게 됐고, 수는 지금 울산 공장의 불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선배를 채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요, 이석한테. 수의 고집으로 이석과 선배가 같이 만나게 됐고, 네. 결국 선배를 채용하게 됩니다. 좋은 건가요? 일단은 잘하면은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거였죠? 이 선배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난 좋은 어쨌든, 거 같은데. 네, 그리고 경력직이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능력도 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 울산 사람들하고도 잘 알고 하니까. 맞아. 그 공장 원래 선배 거였고. 스카웃 개념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NNG 어음 대출 연장 신청할 때가 됐는데 네. 그 아까 2년인가 3년의 빚을 다 갚고 막 이렇게 꿈에 젖어 있었잖아요. 네. 빚을 14억에서 11억으로 줄이긴 했는데 어마어마하다. 3억도 큰 돈인데. 많이 줄이긴 했죠. 그래도 남은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어쨌든 연장 신청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된 상태고 네. 이게 끝이 아니고 혜택에서 무이자 대출로 51억을 빌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미 엄청 많네. 그리고 이거를 빚쟁이요. 빚잔치네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일부 갚아서 47억이 남아있었어요. 아니, 이게 47억. 투자가 아니고 빚을 져줬구나. 그래서 이제 그 회계를 담당하는 김 부장이 네. 우리가 사옥을 지을 게 아니고 그걸로 네. 기계를 들였어야 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사옥은 짓고 없애면 끝인데 네. 기계는 어쨌든 들였으면 팔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경기 불황에 휩쓸리면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좀 우리가 너무 돈을 허투루 쓴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석은 3년 안에 털 수 있다고 계속 이제 인생은 한 방이야. 허세를 부렸죠. 지가 뭐 돈 어디서 끌고 것도 아니면서. 경영부실이 느껴지는데? 김 부장의 말이 하도 몰았다. 맞아. 그래도 사업을 왜 짓는 거지? 복지라면서 그걸로 돈을 다 썼어요. 아, 그냥 연봉을 올려주는 게 100배 좋은데. 그쵸. 예. 사업 복지 사업 있으면 지어서 좋지만 뭐 있으면 식당 너무 짓고 고마운데. 일단 그냥 연봉부터 올려주는 게 업계에서 최고. 연봉 비등하거나 조금 높아지면 그게 오히려 좋죠. 오히려 연봉이 올랐으면 경력직이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그 와중에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결실로 이제 GM 신차에 들어가는 엘텍 제품으로 NNG는 로열티를 곧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수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네. 선배를 발견했고 네. 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일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다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 받으려다 받았는데 이게 네. 공의 동생인 강태환이었고 아, 얘는 참 할 일이 없나 봐요. 이제 일을 안 하나 봐. 돈만 주변을 맴돌고 있네요, 계속. 그래서 이제 형한테 지적거려. 아, 맞아. 너무 앵앵거리는 느낌? 강태환은 자신이 문도일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갑자기? 개소리죠. 했죠. 자기 가족이 부끄럽다느니 개소리. 나도 그래. 난 네가 제일 부끄러워. 가족들은 널 부끄러워할 텐데. 아, 웃겨. 뭐 술을 인생 선배로 의지하고 있다는 구라를 늘어놓으면서 일을 와.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누가 봐도 구라. 그러면서 사짜를 네. 시전했죠. 그래서 또 기자를 불러서 문도일을 취재하게 했는데 이 기자가 안신 계열사에서 분리된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 여기는 언론사도 갖고 있었구나. 대단한데. 공영방송 PD를 원래 했는데 재벌 로비 취재하다가 네. 표적 징계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아, 재벌을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상극이죠. 이 사람이 적절했어요. 어쨌든 그랬고 금요일이 돼서 공과 수가 네. 또 데이트를 하는데 이번에 공의 집이었어요. 본가? 공의 공의 본가. 본가였고 공 개인의 그 사적인 방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이 수한테 강태환이랑 문도일이 만난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둘이 서로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왜죠? 수는 중소기업 사장이지만 약간 서민? 그러니까 수는 재벌 때문에 문도일이 망한 게 맞다. 재벌의 힘에 의해서 얘가 피해를 선배가, 입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있고 사람이 피해자다. 근데 공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이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선택을 했었을 뿐이다. 자본주의의 논리에 그냥 걔는 제거된 것일 뿐이다. 네, 그렇게 나는 생각-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쵸? 법적으로 위법한 게 없어.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은데. 그죠? 서로 그렇게 가치관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싸우게 됐는데 그렇죠. 너 지금 다른 남자 편드는 거야? 막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 안 와중에 그래도 나는 얘가 맞아.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맞아. 맞아. 첫사랑인 거 알고 있는데. 맞아. 맞아. 너 좋아했었잖아. 그리고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고요, 사실. 진짜요? 네. 수가 전화통화하다가 얘기했어. 엄마랑 전화통화. 응. 쯔쯔. 그래서 공은 이제 그래도 수가 자기 허물을 봐줬으면 좋겠고 네. 떠나지 말고 기댈 수 있게 바란다는 말을 했고 이게 수가 약간 그런 거에 약해요. 강강약약이라서 호구네요. 호구죠. 강강약약은 호구죠. 전가요? 약한 척 해야지, 여기서 맨날. 그래서 결국 공 옆에 남기로 했고 네. 그대로 3일간 내내 덮밥을 먹어요. 네. 네. 공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좀 열심히 먹였죠. 그리고 수는 월요일에 몸살이 나요. 3일을 버텼나요? 어떻게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했대요. 네. 네. 출근길이었는데 표현이 너무 웃겨. 죽을 똥살똥. 아니 근데 밥 아니면 덮밥만 계속 먹였으니까 아무튼 출근길이었고 가다가 조이 선배가 전화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기절을 했어. 술을 도희 선배가 집으로 옮기고 약을 먹였어요. 수는 근데 의식을 잃고는 공과 덮밥하는 꿈을 꿨고 거기에 몸에 덮밥 먹은 흔적들이 가득해서 선배는 그걸 봤지만 네. 찡그릴 뿐 딱히 추궁하진 않았어요. 선배도 어쨌든 결혼을 하고 기러기 아빠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그때 오피스텔에 공이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응? 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이제 문 밖에 딱 나가서 둘이서 문 밖에서 이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래도 좀 뽀뽀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소리 이미 알고 느낌이 있었네. 약간 뭔가 이상했어. 그렇지. 이상했는데 눈치가 둘이 그러고 나가서는 안 들어오니까. 지 그러고는 수가 이제 막 몸에 그런 흔적도 있지. 거기다 엘텍의 하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된 얘가 거예요. 설마 강제로 당하고 있나?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수가 또 얼굴이 반반하잖아. 그렇게 안 좋은 생각으로 한다고? 나는 그냥 당연히 약간 사기나라고 자기가 생각할 것 당한 같은데. 게 이때까지 있으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강태환이 쏘아올린 네. 기사가 네. 강소 강소공이야. 강소공이 대기업의 횡포가 이제 뭐 중소기업을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오고 있었고 그럴 수 있죠. 문도일은 이제 그게 강태환의 음모인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문도일 씨 굉장한 사람이네요. 근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냥 약간 좀 회사 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자기는 밝혀지고 뭐 이렇게 다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하고 말자 이런 느낌? 그러고는 이제 문도일이 오히려 수한테 너 괜찮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배가 수가 이제 공한테 약점 잡힌 게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었고 불쌍한 시나리오로 갔어. 수는 이게 너무 억측이 심하니까 바로 네.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네. 게임을 결국 밝히게 돼요. 오픈했군요. 네. 도일이 형에게. 네. 어쨌든 며칠 뒤에 수는 이석이 이제 이중 계약을 한 엘텍의 장문혁 실장과 사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게 보였어요. 이 선배 뭐야. 개인적으로 막 전화하는 걸 받고 좀 이해하긴 했는데 이석은 그냥 괜히 찔끔해 하면서 네. 제가 읽었을 때는 배고픈 시절 기억 못하고 배부른 투정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더 좋게 받았어야 했다며 욕심이 점점 늘어나네요. 네, 로열티 비율을 너무 적게 한 것 같다 이러면서 투덜거려요. 이제서 그러면서 이제 망조가 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수한테 너 몸 괜찮냐 막 물어보면서 왜? 네가 아파서 알아누운 동안 어음만기랑 결제 다 해놨다 그래요. 수는 홍콩 출장을 가요. 가서 공이랑 수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처럼 데이트를 하고 덮밥도 먹고 네. 또 데이트하고 덮밥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의 절반을 보냈고 공이 갖고 있는 이제 요트도 타게 돼요. 우와, 좋다. 요트가 엄청 좋은 걸로 나와요. 좋겠다. 그리고 이제 덮밥을 또 먹고 괜찮나? 안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귄 지 반년이 됐는데 얼마 안 됐어. 네.
일어난 사건에 비해서 너무 얼마 안 됐어. 공이 이제 진지하게 사랑한다고 네.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수가 자다가 또 깼어요. 네. 근데 이제 공이 없는 거예요. 공을 찾으러 갔는데 네. 공이 전화 중이었고 처음에는 강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조금 있다가 성일금형처럼 쉽게 털어낼 수 있는 먼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 네, 이게 수 선배 회사잖아요. 네. 그걸 또 먼지라는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또 사업 얘기를 막 하는데 수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네. 침실로 돌아오게 돼요. 와, 나는 계속 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그러고는 이제 못 들은 척 계속 하면서 여행 마지막 날이 됐고 네. 공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수는 이제 전화를 꺼놓고 있었는데 공이 수한테 혹시 전화기 배터리 남아있냐고 남아있으면 켜보라 그래요. 그래서 수가 전화기를 켰는데 문자랑 부재중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또 바로 이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석이 문자 확인 좀 해보라 그래서 문자를 봤더니 네. 엘벡스에서 엘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지 알 것 같아. 수가 이중계약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이상한 계약이요. 네, 그게 이중계약이었고 그게 터진 거죠. 네, 네.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문자로 받았고 수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석을 네.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형, 거냐고.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죠? 이게 뭐야? 그때 이석이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멍청한 놈아. 엘벡스에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네. 엘벡스도 자기네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텍에서는 이중 계약한 수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공문이 또 왔어요. 아, 수 개인에게요? 회사 네. 차원에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특허가 수특허죠. 특허가 수가 개인 거구나. 네. 회사 네. 게 아니고. 그래서 이석이 수한테 인감 달라 그래서 네. 자기가 그걸 이제 위임장이랑 맘대로 이런 거 한 받아서. 거예요. 그러면 안 됐지. 벗어날 그렇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였고 네. 수는 이걸 사실을 밝히면 된다. 사기를 당한 거라고 밝히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법을 공은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 그럼. 공은 그래봤자 알아야지. 브로커 잡고 끝나고 맞아. 몇 년간 소송을 계속 하게 된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프다면서 골치는 변호사가 아프겠지. 너는 돈이 계속 깨지겠지. 근데 이제 전날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자신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뒤통수. 그래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위로도 해주고 우리 어쩌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서 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네. 답이 없어. 계속 나무라는 투로 얘기를 하니까 네. 기분이 계속 안 갑자기 좋았죠. 공이 왜 이러지? 다 네. 해결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니네. 약간 안 그래도 사건이 터졌으니까 멘탈이 터진 상태에서 공의 태도에 또 멘탈이 터져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누가 깔아놓은 판인 것 같아서. 아무튼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네. 이러면서 사과밖에 할 수는 이건 없는 거예요. 수 입장에서는 네. 수의 위치에서 공은 보통 이럴 때는 가차없이 처리하는데 네. 우리 둘 관계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말을 하고 방법이 3개 있다고 뭐지? 그 중에 하나 고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제시를 해주는데 1번이 수의 특허를 무효 처리를 하고 그럴 순 없어. 대신 손해배상금은 공이 해결해 줄 테니까 공 밑으로 들어오라. 공의 회사로. 족쇄를 채우는군요. 그리고 다음은 공이 NNG 이석이 특허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걸 알아냈다고 해요. 너무 싸게 했다. 그니까 후려쳐진 거지. 이 새끼 800만 원에 그걸 이석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걸로 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수는 착했습니다. 네. 수는 이 건은 이사와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 거절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특허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서 네. 수의 의지가 아닌 강제로 특허를 포기당하게 되는 거였어요. 2번을 해야겠네. 특허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와 다를 바는 없지만 수가 특허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포기되느냐 되느냐? 그거였죠. 그러면은 도일 선배랑 다를 게 없는데? 그지. 수는 엘텍 연구원이 자신을 못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한 이유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연구원 말대로 엘텍에 좋은 일만 해주고 있었죠. 그렇군요. 250에 그만. 그죠. 자신의 특허를 엘텍에서 상용화하는데 특허 개발자가 직접 해준 거니까 그렇죠. 엘텍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었지.
싸게 샀죠, 기술을. 수는 바로 짐을 챙겨 공이 날 맞는 이유를 알겠다며 실수는 죄송하지만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네. 가려고 해요. 공이 왜 애처럼 구냐고 잡으려 하니까 네, 수는 자신이 도희 선배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는 다를 거라 생각하고 기대한 내가 어이가 없다고. 공은 오히려 수가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그런가요? 공 입장에서는 안 간대요. 자기가 일단 보잘것없는 수의 회사를 키워주고 해줄 수 그렇긴 있는 걸 하지. 다 해줬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냐. 왜냐면 줬다 뺐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록 당신이 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줬다 뺏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수한테 수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내 옆에 있었겠냐고 되물어봐요. 사실 그렇지. 그렇죠. 사실 그렇다. 수 빡쳐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수는 당장은 특허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만약에 기회를 달라며 페어플레이를 하게 해달라고 해요. 공은 이미 처음에 NNG를 내정했을 때부터 맞아. 공정한 건 없었다고. 맞아.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수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려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요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가운만 입고. 예. 수영복 입고. 수영복 수영복 입고 소금기를 휘날리면서 와, 너무 그리고- 기분 더럽겠다. 이거 뭐 뛰어나갈 수도 그치, 없고, 그치. 이거 배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진짜. 그리고 특허 무효 심판 청구하라고 합니다. 당장 배 돌려, 막 이럴 수도 없고. 앞에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긴 있던 했어요. 중에 근데 내릴 순 없잖아요. 당장 내릴 수 없어. 지금 택시 불러서 당장 나가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은 통화를 한 후 네. 수를 다시 달래서 회유하려고 했는데 수는 헤어지자고 하고 공을 두고 가버립니다. 아, 선착장에 도착했나봐요. 네. 그때 마침 도착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너무 짜증나지. 난 이용당했어, 이 느낌일 거야. 맞아. 헤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확실히 헤어졌고요. 갑자기 새드. 약간 공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고는 있는데 약간 마지막까지는 조금 자기가 봤던 서류들을 최대한 안 믿어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공의 마음을. 그때 둘이 되게 커플 같아서 좋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최고로 돼버리니까 행복하다가 마지막에 엄청. 추락해버렸지.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뭐가요? 스포를 피하는 방법. 아, 이 뒤부터 스포인가요? 그렇죠. 안 말할 순 없는데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수의 특허는? 지킬 수 있나요? 수의 회사는? 이석은? 비준? 문도일 씨는? 과연 어떻게 도일이 될까요? 형 뭐야 도대체 존재가. 약간 계속 중간중간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결국은 해피엔딩. 헤어졌는데 해피엔딩이라니요. 어떻게 헤어졌으나 될까요? 헤어졌으나. 헤어졌죠. 나중엔 헤어진 게 아니게 되지만 헤어졌지. 근데 이게 사업이 엮이는 일이니까 되게 사업 복잡해요. 이야기인지 연애 이야기인지 아, 그니까요. 대기업의 이야기. 49회 방송 다음화로 이어집니다.